내가 못마땅하면 내일 당장 가서 이혼하자. 겨우 사이를 들였더니 바로 이혼하겠다고? 이게 소문이라도 퍼지면 내 체면은 뭐가 되냐? 네가 감히 이럴 수가 있어? 네가 가진 건 다 내가 다 해준 거야. 네가 뭔데 여기서 소리나 지르고 있어? 내가 억지로 받으라고 했어? 그래, 나 창피함도 없어. 이혼이야. 이혼은 꼭 해야 돼. 너 수사하는 거 나 이미 다 끌고 있어. 내가 꼭 보여줄게. 박민수는 여자 등에 업혀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내 능력으로 직접 올라갈 거야. 너 열받아 죽겠다. 아빠, 왜 이렇게까지 화내세요? 저놈이 정말 실망스럽다. 처음에 내가 왜 그를 선택했을까? 민수야, 가서 씻어. 배은망덕한 놈, 쓸모없는 놈. 아무리 도와줘도 사람 못 된다. 내가 그때 왜 저런 놈을 골랐을까? 쓸모없는 놈. 처음엔 두 분이 저를 억지로 그 사람이랑 결혼시키더니 이제 와서 또 그 사람을 때리려고 하고 저를 뭐로 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까지 그 사람을 무시하신다면 차라리 이혼하죠. 이혼하고 나면 회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나는 상사야. 밖에서 죽어나가도 이혼은 절대 못해. 생각해보면 결혼하고 나서 각자 침대에서 자는 게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아. 이 집안엔 따뜻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 능력으로 형사로 다시 시작해야 해. 남들이 내가 빽쓰고 여자 등에 업혀 산다고 생각하지 않게. 내일은 이씨 집안에서 나간다. 생각 다 했어요. 민망하지 않게. 나가서 살게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수진이랑 이혼할게요. 이렇게 하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남들이 뒷말할까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니지, 너 이씨 집안에 들어온 거잖아. 아무도 너를 홀대한 적 없어. 우리가 핸드폰도 사줬고 자동차도 사줬고 일도 마련해줬는데 아직도 만족 못해? 이혼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정한 거야. 내년 이 시간에 이혼하는 거야. 수진아, 너 어떻게 생각해? 나 아무 의견 없어. 그렇게 정해.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이씨, 집안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교통보조직은 못해. 이전 삶에서 난 형사였지. 형사로서 실력도 탄탄했어. 도청 시험까지 5개월 남았어. 준비할 시간도 충분해. 내가 꼭 형사팀 집행원으로 합격할 거야. 내 인생을 살아보자. 아, 아파. 초능력? 이거 소설에서나 나오는 그 초능력이네. 내 눈은 엄청 빠른 것도 다 볼 수 있고, 책도 한 번 보면 절대 잊지 않아. 이 두 가지 능력이 있으니 형사팀 집행원에 합격하는 건 아주 쉬워. 면접 합격했어. 해남시 형사팀에서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했어. 전생의 경험을 형사로서 쌓은 모든 걸 활용해서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잡을 거야. 이씨 집안에 그들 없이도 나 혼자도 더 잘 살 수 있다는 건 알게 해줄 거야. 이 선배 있잖아. 이렇게 오래 지내면서 공부할 때나 공직 생활에서도 항상 나보다 한 수 위였지 인정할 수밖에 없어. 네가 보는 눈은 정말 예리하더라. 장 선배,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아이고 됐다. 너 또 시침이 떼네. 내 사위 박민수가 거의 만점으로 우리 해남시 형사팀에 들어갔잖아. 뭐라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야. 박민수가 진짜 해남시 형사팀에 합격한 거야? 맞아. 이번 시험의 주관자가 바로 나였어. 응시자가 총 6명이었는데 박민수만이 내 질문에 막힘없이 술술 대답했고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어. 박민수는 말이야, 마치 오랫동안 형사 일을 해온 사람 같았어.
정말 마음에 들더라. 심사할 때 아니었으면 나도 몰랐을 거야. 그 사람이 네 사위인 줄은. 진짜 박민수 그 녀석이 맞아? 혹시 집을 나온 게 그 녀석한테 오히려 힘이 된 건가? 여보, 오늘 저녁에 반찬 2개 더 해줘. 그리고 내가 아껴둔 좋은 술도 꺼내와. 왜 그래? 무슨 좋은 일 있어? 박민수가 1등으로 해남시 형사팀에 합격했어. 수진아, 민수한테 얼른 전화해. 오늘 저녁에 축하해주자. 민수야, 진짜 형사팀에 붙었어? 뭐라고? 저 쓸모없는 놈이 형사팀에 엠 붙었다고? 교통경찰 시험 본 거 아니었어? 근데 어떻게 형사팀에 들어갔지? 너도 형사팀에서 일하고 있잖아. 걔가 너랑 같은 팀에서 일하려고 그런 거야. 빨리 전화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시키면 해. 밥 먹으러 오라고 해. 아빠, 전화 안 돼? 번호 바꾼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원래 젊은 애들은 좀 욱할 때도 있지. 그럴 수 있어. 아직도 삐져있나 보지. 이미 6개월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화를 낼 수 있지? 민수는 이제 안 올 것 같아. 그럴 리가 없어. 아니면 쉬운 교통경찰 시험 놔두고 굳이 형사팀 시험을 받겠냐? 형사팀에 오려고 한 거잖아. 알지? 형사팀은 1년에 한두 명밖에 안 뽑아다. 너랑 같이 일하려고 그런 거야. 아빠는 정말 고집이 세. 아빠 말이 다 정답이야. 그래도 민수만은 제발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안경 신입아, 여기 좀 와봐. 안녕하세요. 제가 뭐 하면 될까요? 안경 쓴 사람도 들어오네. 백으로 들어온 거지? 저 안경은 무도수 안경이에요. 주로 블루라이트를 N 차단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특수 시각 능력을 숨기려고 그냥 무도수 안경을 썼을 뿐이야. 도수 없는 평범 안경이야. 창고 청소해. 거기 농육 3도 시작하는 서류들 다 꺼내서 정리해. 오후 전에 여기다 넣어. 저 형사팀 형사입니다. 수사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요. 수사 업무에 참여하고 싶어요. 수사하고 싶어요. 신이 첫날이잖아. 수사가 뭔지 알기나 해? 빨리 해. 시키는 대로 해. 신입들은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유진수, 또 신입 괴롭히는 거야? 신입이니까 환경 익히라고 시키는 거야. 그런 거지. 네가 안 가르쳐도 돼. 내가 신입 챙길게. 여기가 내 자리야. 앞으로 나랑 같이 다녀. 나는 박소영이야. 우리 같은 부서야.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나 알고 있어. 오늘 아침에 네가 눈에 띄더라. 종합 성적 1등이라니. 대단하다. 앞으로 나랑 같이 하자. 내가 챙겨줄게. 네, 박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도 너랑 나이 거의 비슷해. 그냥 박 언니라고 하면 돼. 네, 박 언니. 저분이 양 팀장이야. 민호야. 속기사야. 우리 부서는 총 서명이야. 너랑 나, 양 팀장, 민호. 아침 회의 때 우리 만났잖아? 여전히 익숙한 신입 적응 과정이네. 이번에는 전생의 형사 기억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수사 경험까지. 특수 시각 능력도 새롭게 깨달았으니 이런 능력들을 최대한 써서 사건을 해결하고 승진하고 연봉도 올리고 지난 삶보다 더 나아질 거야. 양 팀장 큰일 났어요. 항룡산에서 무두 여성 시체가 발견됐어요. 시체를 발견한 사람이 도청 고위층 부인이에요. 오늘 아침에 장보러 갔다가 지나가다가 시체를 발견했어요.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윗선에서 이 사건을 우리한테 맡겼어요. 15일 안에 사건을 반드시 해결하라는 긴급 명령이 내려왔어요. 15일? 이건 너무 촉박하잖아. 네. 전원 즉시 출동. 네. 이 일은 시체랑 자주 마주치게 돼가자. 내가 데리고 갈게. 장갑 껴. 고마워. 방금 저기에서 여기 시체를 봤어요.
이 흔적들이 모두 내게 범인을 찾으라고 이끌고 있어. 이 눈에 형사 지시까지 더하면 내가 못 푸는 사건이 있겠어? 현재 기온은 36도야. 시신의 부패 정도를 보면 사망 시점은 10일에서 12일 전쯤이야. 앞정목에 난 상처가 거칠어서 칼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난 건 아니야. 게다가 피해자 몸에 눈에 띄는 찰거상이 있어. 그래서 여긴 첫 범행 장소가 아니야. 박민수 분석, 정말 논리적이야. 더 할 말 있어? 저 길은 시장으로 가는 필수 통로야.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그래서 범인은 밤에 범행했을 거야. 오른쪽 앞바닥에 뚜렷한 피 흔적이 있어. 시체는 저쪽에서 끌어온 거야. 그래서 첫 범행 장소는 저 숲이야. 학생, 혹시 법의학자세요? 저는 해남시 형사팀 신입 형사예요. 진수, 팀원들 데리고 숲으로 가서 조사해. 네. 앞쪽 숲에서 피 묻은 옷이랑 많은 피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첫 범행 장소입니다. 젊은 경찰관 이름이 뭐예요? 박민수라고 합니다. 박 여사님께 간단하게 사건 상황을 설명해. 첫 범행 장소는 시체를 버린 곳과 3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범행에 돌이나 날카롭지 않은 도구를 쓴 걸 보면 범인이 범행할 때 범기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이건 계획된 살인사건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저지른 범죄예요. 박민수, 네가 이 사건을 맡는다면 수사에서 범인을 잡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이런 즉흥적이고 계획 없는 살인사건은 범인이 단서를 많이 남길 수밖에 없어요. 전력을 다해서 수사하면 10일이면 사건 해결할 수 있어요. 10일이라고? 와, 너무 좋다. 이따가 이수진 팀장이 오면 이 사건을 맡게 될 거야. 네가 그분 조수로 일해. 이 팀장! 몇 개월이나 됐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 난 이제 실력으로 승부해. 언젠가는 내가 너보다 더 강해질 거야. 양 팀장, 현재 상황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소개할게요. 이분은 박민수입니다. 오늘 첫 출근이에요. 단 2분 만에 정확하게 사건 첫 현장을 찾아냈어요. 바로 그곳이었죠. 그래서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면 제 생각엔 박민수 씨를 꼭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박민수? 형사팀에 들어온 이유가 나랑 같이 일하려고, 그리고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하지만 이 일은 경험과 연륜이 더 중요해. 알았어, 알겠어. 피해자의 손이 꽤 부드럽네. 육체 노동을 한 것 같진 않아. 배에 임신선이 있어. 아이를 낳았거나 결혼한 것 같아. 머리를 제외하고 보면 피해자의 키는 아마 혁서 10cm 정도 될 거야. 아시아인은 보통 머리랑 몸 비율이 1:7이거든. 그래서 보면 피해자 키가 160쯤 되겠네. 피해자 손에 황금새 반지랑 다른 귀중품도 그대로 있어. 이걸로 보면 재산을 노린 범행은 아니야. 측정해. 알겠습니다. 피해자 키는 141cm입니다. 진짜 맞췄네.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이렇게 알아내다니 어떻게 한 거지? 재산을 노린 범행이 아니니까. 범인의 동기는 강간살인의 가능성이 커. 원한에 의한 살인일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벌어진 살인일 수도 있어. 현장 상황을 보면 내 생각엔 강간 살인일 가능성이 많아 보여. 제안합니다. 시신을 먼저 옮겨서 부검합시다. 가장 시급한 건 피해자의 머리를 찾는 거죠. 박민수, 내 추론대로라면 머리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 범인이 피해자의 시신을 머리와 몸을 따로 넣은 건 우리 수사 방향을 흔들어 놓으려는 거고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게 하려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엔 머리는 첫 사건 현장에 있을 거야. 누가 제정신으로 이렇게 중요한 단서를 첫 사건 현장에 남겨두겠어, 박민수. 내가 원하는 건 추측이나 예상 말고 진짜 증거야, 증거야. 이 팀장, 진짜 사건 풀 생각이면 같이 가서 확인해보죠. 설마 내가 맞춘 거야? 좋아. 그럼 첫 사건 현장 가서 확인해보자. 아무런 단서도 없으면 반성문 쓰고 돌아가.
천년 브랜드 속옷이네. 한 벌에 몇만 원이야. 지금은 2006년이야. 보통 사람은 이렇게 비싼 속옷을 못 사지. 피해자는 진짜 부자야. 이 팀장 주변을 다 뒤져봤는데 피해자의 머리는 못 찾았어요. 못 찾으면 일단 멈추자. 이따가 경찰견 팀을 애노게 하자. 필요 없어. 머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 어딘데? 또 네 추측이야?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참 찾았는데도 못 찾았잖아. 설마 이렇게 다 같이 찾아도 너 혼자 추측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박민수, 추리가 사건 해결에 정말 도움이 되긴 해. 그래도 결국엔 확실한 증거가 중요하지. 박민수, 정말 알고 있는 거야? 박민수 팀장한테 너무 대들지 마. 자리 날아갈 수도 있어. 사건을 수사할 때 추리와 추측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내가 추리로 증거를 찾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너 같은 신참이 오늘이 첫 출근인데 추리 같은 거 알기나 해? 여기 있는 형사들 다 양 팀장도 이 팀장도 너보다 못하다는 거야? 박민수, 수사에 시간 낭비하지 마라. 경찰견 팀 오게. 이 팀장, 박민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추리는 사건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박민수, 내 추리로 피해자의 머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 누가 이 나무를 탄 흔적이 보여. 나무 밑에 피가 묻어 있어. 새똥도 많아. 이걸 보면 이 나무에 뭔가 있었던 것 같아. 새먹이로 쓰였던 거야. 그래서 확신해. 머리가 바로 이 나무에 있어. 말도 안 돼. 나무에 사람 머리가 있다고? 다 네 생각이잖아. 피가 이렇게 많은데 범인이 남긴 거라고 해도 되잖아. 박민수, 너 아직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구나. 사건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머리가 정말 이 나무에 있다면 좋아, 이 사건은 네가 맡아서 해. 난 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 좋아. 이거 네가 약속한 거야. 이건 설마 머리야? 이 팀장, 피해자의 머리입니다. 진짜 맞췄네? 신입이 이렇게 대단할 줄이야. 추리만 가지고 머리 위치를 바로 알아내다니. 설마 진짜 형사 천재인 거야? 박민수 이번에도 맞췄네. 추리 진짜 잘한다. 얼마나 큰 원한이 있으면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머리까지 나무에 걸다니. 박민수의 머리로 단서 같은 거 찾을 수 있을까? 네 생각 좀 말해봐. 이 팀장, 뭔가 빠뜨린 거 아니에요? 굳이 말 안 해도 알지. 이 사건은 네가 주도하는 거니까. 내가 사건 푸는 속도 상상 이상일걸. 범인 꼭 잡을 거야. 법대로 처벌할 거야. 또 뭐 있지?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범행에 쓰인 도구는 거의 확실히 돌이나 벽돌 같은 둔한 물건일 거야. 뒷머리가 치명타야. 그래서 지금 가장 급한 건 범행 도구를 찾아야 해. 차분하게 분석하네. 꼼꼼하게 추리하고. 그가 정말 신입이 맞아? 왜 이렇게 느껴지지? 노련한 형사 전문가 같은 느낌이야. 시장님, 좋은 소식 있습니다. 방금 지휘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의 머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오, 어디에서 찾았나? 나무 한 그루에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신입 직원인데요. 박민수라는 분입니다. 시장님 타이랑 이름이 완전히 똑같아요. 머리를 찾은 사람도 바로 그분이에요. 사건 처리 능력이 정말 뛰어나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 사건이 이렇게 빨리 진전되지 않았을 거예요. 박민수. 얼굴이 완전히 변형되고 썩었네.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기엔 어려울 것 같아. 피해자 집안 형편이 좋아 보이고 10일 넘게 실종된 상태야. 가족이 이미 경찰에 신고했을 거야. 최근 실종자 기록만 확인하면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야. 가족이 실종 신고 자체를 안 했을 거야.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은데 벌써 온 동네가 찾고 난리 났을 텐데 이제야 발견될 리가 없지. 그러니까 네 말은 피해자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도 없고 혼자 살았던 것 같다는 거지? 피해자 손반지, 황금새 반지, 20년 전 디자인이야. 이걸로 보면 피해자 나이 40살 넘었을 거야. 박민수, 정말 대단하다. 20년 전 디자인인 반지까지 다 알아내다니.
우연히 금점 관련 책을 넘겨보다가 거기서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어. 너 진짜 기억력 대박이다. 나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 전에 이런 능력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 혹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건가? 지금 가장 시급한 건 피해자 얼굴을 먼저 복원하는 거야. 우리 팀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있나? 피해자 머리뼈 구조가 꽤 온전하게 남아있어서 복원하기 꽤 수월할 거야. 그건 내 전문이야. 내가 할게. 딱 한 번 보고 얼굴 윤곽을 바로 그려내다니. 우리 팀에 숨은 고수들이 많네. 민호, 아까 보니까 너 계속 뭔가 적고 있던데. 좀 보여줄 수 있어? 자. 이건 전담팀 사건 노트야. 박 팀장, 편하게 보세요. 왜 갑자기 나를 박 팀장이라고 불러? 이건 네가 잘 몰랐지? 이렇게 하면 사건 푸는데 더 좋아. 전담팀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상하 관계가 확실해야 해. 이제 우리 모두 네 말만 들을 거야. 박 팀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민호,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핵심을 다 기록하고 사건을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하다니. 너랑 소영 언니, 진짜 천재 중에 천재야. 박민수, 이번 사건 성폭행 후 살인일 가능성 높다고 생각해?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거 혹시 봤어? 깊이가 다른 구멍들 말이야. 이건 범인이 자기 발자국을 지우려고 만든 거야. 머리 무게가 4, 5kg야.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이 나무를 쉽게 오를 수 있다는 건 범인은 전문적으로 나무를 타는 사람이야. 이런 직업에는 벌목공, 전기공, 산림관리원, 그리고 양봉업자가 있어. 알겠어요. 바로 사람 보내서 주변에서 특징에 맞는 사람들 조사하자. 잠깐만, 부검 결과가 나오면 그때 판단하자. 만약 그냥 강간살인 사건이라면 그럼 사건은 쉽게 풀릴 거야.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게 아니라면 우리 조사도 아예 달라질 거야. 5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배우다니 진짜 형사 천재야. 박 팀장, 그림 다 그렸어요. 내가 상상한 모습이랑 거의 똑같아. 소영 언니 같은 천재가 있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우리라면 범인을 금방 잡을 수 있을 거야. 아니에요. 소영 잘했어. 바로 신문에 내고 N 게시판에도 붙여 사람들이 와서 시신을 N 확인할 수 있게. 네, 이 팀장님. 좋아, 나 저쪽으로 갈게. 단서 좀 찾아볼게. 잠깐, 나도 같이 갈게. 여기 버스 노선이 7개 있는데 그 중에서 밤에는 3개 노선만 다녀. 각각 6번, 45번, 12번이야. 내 말은 범인이 버스 정류장 뒤 숲에 숨어서 막차에서 내리는 승객을 기다렸다는 거야? 그때 습격한 거야? 맞아. 어떻게 된 건지 밤에 직접 가봐야, 직접 해봐야 알지. 이걸 범죄 상황 재현이라고 해. 나도 팀장이거든. 나 모르는 줄 알았어? 만약 범인이 여길 범행 장소로 노렸다면 여긴 버스 정류장이라 사람도 많고 범행 시간은 밤에만 가능해. 맞아. 또 어디가? 점심시간이네. 이제 점심 먹어야지. 배불리 먹어야 그래야 단서 찾을 힘이 생기지. 알았어요. 윗사람들이 10일 안에 사건 해결하라고 했어. 자신 있어? 있어. 너 예전에 수사 쪽 공부한 적 있어? 그냥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 그럼 왜 전에 아버지한테 말 안 했어요? 그땐 그냥 제 생각이 있어서요. 이건 이 팀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박민수 같은 부서에서 일하니까 예전 일은 이제는 다 털어놔야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도 저랑 아버지한테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팀장님 우리 사이 원래 별로 없었잖아요. 이혼은 언젠가 할 일이었죠. 이렇게 하자. 우리가 예전엔 서로 몰랐던 걸로 하자. 예전엔 몰랐고 지금은 평범한 동료일 뿐이야. 같이 사건 해결하자. 함께 일하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같이 힘내요. 잘 협력하자. 이게 제일 좋아. 사건 해결이 내 첫 번째 목표야. 특수 시각 능력도 있으니
이번엔 제대로 한번 보여줄 거야. 더 멀리 갈 거야. 더 높이 올라갈 거야. 아, 맞다. 나 여기서 얼씨 넘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팀장님. 먼저 들어가세요. 내가 네 보조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네 보조로 있을 거야. 내가 먼저 갈 이유가 없잖아. 알았어요. 알아요. 네. 검사 결과 나왔어요. 사망 시간은 딱 11일 전이에요. 하지만 피해자 체내에서 남성 체액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네가 추측한 사망 시간이랑 거의 일치해야지만 체액이 없다고 해서 성폭행이 없었다는 건 아니야. 만약 범인이 콘돔을 썼다면 그럴 리 없어요. 이렇게 악질적인 범인이 콘돔을 신경 쓸 리가 없지.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그냥 형사일에 관심 있어서 그런 건가? 박민수의 수사 실력에 지식까지 베테랑 형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네. 정말 끈질기다. 형사로서 정말 훌륭해. 너 진짜 오늘이 첫날이야? 여기 있어. 고마워. 괜찮아. 이제 슬슬 가야겠다. 네? 나 따라와. 여기 긁힘 자국이 보여. 이건 희생자가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생긴 거야. 여기에도 피가 몇 방울 떨어져 있네. 박민수, 정말 꼼꼼하게 관찰했네. 이 피 몇 방울은 낮에도 잘 안 보일 텐데. 기억나? 희생자 머리 쪽에 그 특이한 상처 있었던 거. 분명히 광고판에 부딪혀서 생긴 거야. 희생자는 공격받은 다음에 범인이 다시 숲으로 끌고 가서 살해하고 시신을 조각낸 거야. 카메라 좀 가져올게. 사진 찍고 기록할게. 희생자 몸에 피가 많이 묻었을 거야. 근처에 씻을 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범인이 어디로 가든 사람을 피할 수가 없어. 목격자는 분명히 있을 거야. 혹시 뭔가 이상한 점 없었어? 어떤 문제? 우리 여기 쭉 걸어오면서 불 피울 필요가 없었잖아. 기억이 나는데 시청에서 이런 큰 조명등 설치한 적 없잖아. 아마 반대편 시장에서 설치한 것 같아. 조금만 있으면 곧 북적일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린 이유야. 이제 알겠어. 우리 전에 했던 추리가 완전히 틀렸네. 밤에는 여기서 시체를 버릴 수가 없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눈앞에서 살인을 할 수가 없어. 절대 불가능해. 현장 상황을 분석해보면 범인이 살인하고 시체를 버린 때는 10시에서 12시 사이였어. 이 시간에도 사람이 정말 많아. 모두 여성 시체를 싣고 가려면 남들이 못 볼 리가 없어. 가장 중요한 건 범인이 숲속에서 피해자 옷까지 불태웠다는 거야. 누구라도 불난 줄 알고 한 번쯤 확인하러 갔을 거야. 잠깐만. 20일 전에 있었던 거 기억해? 그때 폭설 온 거 말이야. 도시 전체가 3일 동안 멈췄잖아. 그때는 당연히 사람이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곳에 있었던 사람을 찾으면 범인임이 틀림없어. 드디어 사건의 실마리가 생겼어. 범인은 잘 기어오르는 데 능하고 폭력 성향도 있어 정신 상태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조건으로 조사하면 분명히 찾을 수 있어. 여기까지 오면서 네 추리가 계속 이어지고 아직 얼마나 숨겨둔 실력이 있는 거야? 벌써 늦었네. 가자.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됐어. 오늘은 사무실에서 잘 거야. 고생 많으셨어요, 팀장님. 저랑 같이 다니시느라 이렇게 늦게까지 수사하시고. 그의 말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다니 아마 그가 이씨 집안을 떠난 그 순간 그때부터 이미 과거를 잊었을지도 몰라. 이젠 예전의 박민수가 아니야. 정말 치밀하고 결단력도 있어. 우리 가족이 그를 오해한 걸까? 괜찮아요. 법 집행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요. 너도 옷 좀 더 챙겨 입어. 감기 조심해. 이 사건은 네가 해결해 줄 거라 믿어. 걱정하지 마세요, 팀장님. 10일 안에 꼭 사건 해결할게요.
수고했어. 얼른 들어가서 쉬어. 네. 사무실로 돌아가서 수사 기록 좀 작성하고 사건 상황도 다시 정리해야지. 네가 누구든 반드시 잡는다. 팀장님, 박민수,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해? 팀장님, 마침 오셨어요. 방금 법의학과에서 시신을 검사했는데 새로운 단서를 찾았어요. 박민수가 시신 검사까지 할 줄이야. 또 새로운 단서까지 찾았네. 진짜 대단하다. 박민수, 이 잎이 뭔가 이상한 거야? 잎사귀는 피해자가 갖고 있던 거예요. 소지품인 것 같아요. 한약 냄새가 나요. 그래서 사건 현장에 큰 약재 시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날 약재 시장에 한약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때 당한 거야? 맞아, 가자. 약재 시장으로 가자. 조사해보자.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폭설 때문에 도시가 봉쇄됐던 며칠 동안 이 여자를 본 적 있으세요? 봤어요. 그 여자는 들어오자마자 내가 보신약을 줬어요. 기억이 확실해요. 그 여자 약 사고 나서 어디로 갔는지 기억하세요? 길 건너편으로 바로 갔어요. 공원 쪽으로 갔어요. 맞아, 바로 저 사람이야. 민수, 우리 찾았어. 두 분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주세요. 그날 이 여자 말고 혹시 그 밖에 수상한 사람은 없었나요? 눈이 많이 와서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수상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한 명은 있었어요. 약품법 집행국 직원이 다녀갔어요. 약품 법집행국 직원? 이런 날씨에 여기까지 왔다는 건 약 사러 온 게 아닐 거야. 이름이 뭐죠? 법 집행국 직원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그 사람 이름은 다 알아요. 노지훈이라고 해요. 네, 협조해 주셔서 고마워요. 민수야, 나 생각해봤는데 이혼하고 혼자 사는 여자가 왜 정력제를 샀을까? 사실 간단해. 그 여자가 대학타운에 있었잖아. 남자 대학생을 애인처럼 두고 있었던 거야. 직원이 말한 시간에 따르면 그때 운행 중인 버스는 6번 버스밖에 없었어. 그리고 이 버스의 종점은 대학타운이었어. 이런 것까지 다 추리해내다니 너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정력제를 산 게 남자 대학생 지려고 그런 거였네. 대학타운에 한번 가보자. 가면 바로 답이 나와. 네가 돈 많은 여자라면 대학타운에 가서 젊은 남자 하나 찾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나 같으면 대학타운에 24시간 하는 편의점 하나 차릴 거야. 그러면 대학생들이랑 더 많이 접촉할 수 있지. 똑똑하네. 또 하나는 대학생들이 야간 알바 많이 하거든. 이럴 때 젊은 남자를 찾는 돈 많은 여자들은 자주 편의점에 들러서 물건 사고 틈을 타서 말 걸면서 친해지려고 하지. 내 생각엔 곧 피해자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바로 편의점부터 조사하러 가자. 가자. 하루 종일 찾았는데 아무 단서도 없네. 이번엔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 방향은 맞잖아. 두 분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하세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학생분, 안녕하세요. 저희 법집행국에서 왔어요. 혹시 이 여자를 본 적 있으세요? 봤어요. 여기 자주 왔어요. 계속 저한테 같이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언제 봤어요? 그때 같이 있던 사람이 있었나요? 20일 밤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나요. 그날 우산 사러 왔어요. 계속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게 좋은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 친구 주태강이랑 조이 호텔에 같이 방을 잡았어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찾았어. 류혜영 주태강. 유혜영 107세. 남은 출신. 상주 주소는 용화로 27번지. 이렇게 빨리 피해자 정보 확인했네. 진짜 대단하다. 너 형사 천재야. 모두의 덕분이에요. 저기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 류혜영 씨가 평소에 다른 사람이랑 문제 있었던 적 있나요? 아니면 특히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 있나요? 아, 기억났어요. 지난달 10여일쯤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태강을 때렸어요. 뺨을 50번 넘게 때렸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게 했어요. 민수야, 범인은 바로 그야. 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민수야, 너 추리학을 진짜 끝내주겠으네. 결국엔 다 검증으로 끝나더라. 진짜 너는 형사천재야. 너 진짜 형사천재야. 우연일 수도 있지. 아, 이 팀장, 주태감을 바로 소환해. 그 사람이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일 거야. 범죄 용의자로 지목할 수 있어. 좋아. 가자. 주태강, 지난달 21일, 그날 어디 있었어? 20일 밤에 고로군으로 돌아갔어요. 공창이랑 같이 버스 타고 갔어요. 너 별일 없었잖아. 왜 돌아간 거야? 치료 받으러 갔어요. 어디가 안 좋아서? 저 그게 잘 안 돼요. 그건 류영이 그렇게 만든 거야. 그 여자 완전 변태예요 진짜. 아세요? 약 먹으라고 강요했어요. 밤새도록 10번 넘게 괴롭혔어요. 생리대랑 똥까지 먹으라고 강요했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그녀를 죽인 거야? 살인? 살인? 아니요. 아니야. 저 진짜 안 죽였어요. 표정만 봐도 거짓말 아니야. 이 팀장 범인 아니야. 나가서 얘기해. 그 사람이 아니야? 말도 안 돼. 박 팀장, 주태감은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때 피해자랑 접촉한 건 걔밖에 없었어요. 걔가 복수로 죽인 거예요. 그럴 리 없어. 걔는 돈 때문에 류혜영한테 무릎까지 꿇고 모욕도 참을 수 있었는데 그럼 왜 류혜영이 가지고 있던 돈이나 귀중품은 왜 다 안 가져갔을까? 금반지 하나만 봐도 600만이 넘는 값어치잖아. 그럼 혹시 죽이고 나서 겁이 나서 돈 챙기는 걸 까박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 없어. 현장 상황을 분석해보면 범인은 이미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범인은 오직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야. 또 단서가 끊겼네. 이 사건이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어.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건 정리 좀 할게. 너희는 먼저 돌아가. 네. 난 절대 못 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 특수 시각 능력에 전생의 형사 경험까지 있으니 이 사건을 못 풀 리가 없어. 내가 꼭 널 잡을 거야. 박 팀장, 소영 언니, 이렇게 늦게까지 안 갔어요? 박 팀장도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기숙사에서 만두 좀 끓였어요. 따뜻할 때 얼른 먹어요. 고마워, 소영 언니. 우리 사이에 뭘 고마워해요. 얼른 먹어요. 먹으면서 사건 얘기도 좀 해요.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 세계에 와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만두를 끓여줬네. 이 시 집안에선 이런 대접은 상상도 못했지. 고마워요, 소영 언니. 와, 너무 맛있다, 소영 언니.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그림도 정말 잘 그리는데 만두도 진짜 잘 만드네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요. 사실은요. 라면이 만두만큼 맛있을 리가 없지. 내가 괜히 신경 쓴 거네. 소영아, 아까 왜 그렇게 급하게 말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눈이 와서 다들 트럭에 미끄럼 방지 체인 달아야 한다고 해서 나보고 밀어달라고 하더라고. 진짜 힘들었어. 미끄럼 방지 체인. 미끄럼 방지 체인. 이제 알겠다. 범행 도구가 돌이 아니었어. 미끄럼 방지 체인 잠금 장치였어. 소영 언니, 너 진짜 내 행운이야. 뭐라고? 소영 언니, 지금 당장 미끄럼 방지 체인 잠금 장치 하나 가져와줘. 내가 법의학과에서 기다릴게. 내가 한마디 했을 뿐인데 민수가 이렇게까지 생각해내다니. 진짜 대단하다 민수야. 이 팀장, 새로운 단서가 있어요. 뭐야? 가자. 법의학과로 가. 가서 설명할게. 잠금 장치랑 머리 상처가 완벽히 일치해. 범행 도구는 잠금 장치였어. 박 팀장 진짜 신기해요. 말 한마디, 작은 디테일 하나로 이렇게 많은 거 떠올리다니. 민수야,
이제 범행 도구도 찾았으니까 그럼 네가 생각하기에 범인은 누구야? 우리 기본 차량들은 다 같은 모델이야. 자가용은 애초에 이런 장비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미끄럼 방지 체인이 있는 건 국가기관차에서만 볼 수 있어. 아, 이제 알겠어. 버스였구나. 범인이 버스 기사였구나. 아니야. 버스용 미끄럼 방지 체인은 모델이 달라, 이 팀장. 그날 약재가게 사장이 했던 말 기억하시죠? 약품 외근 직원. 노지훈이 그 사람을 찾아갔었잖아요. 그래서 범인은 노지훈이야. 뭐라고? 말도 안 돼. 그 사람 약품 외근 직원이잖아. 살인을 할 리가 없잖아. 진짜 확신해요, 이 팀장. 지금 바로 노지훈 소환하세요. 근데 증거가 없잖아. 그 사람이 인정 안 하면 우리 아무 방법도 없잖아. 나한테 방법이 있어요, 소영 언니. 노지훈. 너 누구야? 해남시 형사팀에서 왔어. 잠깐 같이 가시죠. 형사야? 노지훈, 도망 못 가. 야, 조심해. 죽어라. 와, 반은 진짜 빠르다. 아까 그 칼부림 정말 위험했어. 다음엔 그렇게 성급하게 굴지 마. 걱정 마. 나도 조심할게. 가자. 이 팀장,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노지훈이 지난달에 22일에 제복을 신청해서 교체했어요. 그 이유는 구제복이 실수로 넘어진 석유 등에 타버렸다고 했어요. 범인은 바로 이 사람이야. 맞아. 일반적으로 그가 증거를 남길 리가 없지. 그래서 태워버리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야. 증거가 없으니까 범인이라도 우리도 방법이 없어. 살인죄로 처벌할 수가 없어. 맞아. 이 팀장, 내가 직접 노지훈 신문할게. 끝까지 녹음 녹화해줘. 방법이 있으니까 말하게 만들 수 있어. 알겠어. 왜 잡혀온 건지 알아? 난 그냥 카드만 했잖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경고하는데 지금 당장 날 풀어줘. 안 그러면 네가 책임져야 할 거야. 너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네. 여긴 형사팀이야. 우린 형사사건만 다뤄. 우린 도박범 잡으러 온 게 아니야. 살인범 잡으러 온 거야. 살인범이라고? 내가 누구를 죽였다고? 지난달 21일 밤 돈 받은 다음에 창월고 해안공원 버스 정류장 지나갈 때 그때 뭐 했지? 난 거기 안 갔어. 바로 카드하러 갔어. 약재시장 사람이 네가 창월고 그쪽으로 가는 걸 직접 봤어. 왜 거짓말해? 사람을 죽인 게 바로 너야. 미끄럼 방지 체인으로 머리를 묶고 세게 내리쳤어. 그리고 머리를 거칠게 잡아서 광고판에 박았지. 마지막엔 시체를 끌고 숲에 들어가서 토막냈지. 네가 한 모든 짓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군. 이번에 한 번에 그의 심리 방어선을 무너뜨려야 해. 너 증거 있어? 증거도 없으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진짜 고소할 거야. 이제부터 한마디도 안 할 거야. 24시간 안에 날 안 풀어주면 불법 담금으로 고소할 거야. 이분이다. 뭐라고? 증거 달라고 했잖아. 이분 뒤에 네가 원하는 증거 보여줄게. 또 예전처럼 나한테 사기치려고? 10분이든 100분이든 넌 증거 못 내놓지. 박 형사님, 2분이 지났어. 네가 말한 증거는 어디 있냐? 박 팀장, 이 팀장 증거 찾았습니다. 이게 말도 안 돼. 마침 잘 됐네. 소영이 범인에게 네가 새로 찾은 증거를 얘기해줘. 노지훈 집에서 제 식면 신발 한 켤레를 찾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신발을 잘라보니 안에 마른 피가 다량 발견됐어요. 비교해보니 피해자 류혜영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말도 안 해.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내가 안 죽였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법망은 촘촘하다. 빠져나갈 틈이 없어.
네가 한 모든 일들이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했지? 옷은 태우고 범행 도구는 버렸지. 신발 표면만 닦았지. 면이 얼마나 잘 흡수하는지 몰랐지? 증거가 명확해. 이제 또 뭐라고 변명할래? 솔직히 말해. 미리 알았으면 그 두 번만 안 쳤을 텐데. 다 털어놓을게요. 건배! 박 팀장님 덕분에 이런 자리 마련됐네요. 이번 사건도 박 팀장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해결 못했을 거예요. 이번 사건이 이렇게 해결돼서 정말 좋아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뤄낸 결과예요. 이 공은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박 팀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 팀장님이 범인이라면 타이어에 체인 달고 있을 때 류혜영이 갑자기 발로 팀장님을 찾고 주변에 CCTV도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 일단 제대로 혼내주고 바로 바닥에 누워서 경찰에 신고하지. 고의로 다쳤다고 신고하고 돈도 받아내야지. 소영아, 자, 내가 한 잔 올릴게. 내가 제때 증거 들고 안 왔으면 노지훈이 아직도 큰 소리 치고 있었을 거야. 아니요. 박 팀장님, 첫 잔은 이수진 팀장님께 올려야죠. 맞아요. 이수진 팀장님이 제일 큰 역할을 하셨어요. 수진 팀장님이 없었으면 우리 일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면 이 사건 이렇게 쉽게 풀릴 수가 없었죠. 다 같이 이수진 팀장님께 한잔합시다. 언제 이렇게 직장인 분위기가 됐어? 사건이 이렇게 풀린 건 네가 제일 수고했지. 좋아. 그럼 다 같이 한 번 더. 우리 팀이 앞으로도 계속 힘내서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합시다. 그리고 나와 이수진 팀장님이 계속 같이 팀을 이뤄서 더 많은 미제 사건, 의문 사건을 해결합시다. 다들 파이팅! 이 시장, 이빅삼 모두 여성 사건이 성공적으로 해결됐습니다. 범인 잡았습니다. 증거 확실합니다. 이렇게 빨리? 10일도 안 됐잖아. 딱 계산해보면 딱 3일입니다. 박민수, 이 친구 완전 신이야. 들어온 지 3일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큰 사건을 해결했네. 이번 203 사건 해결에 수진 팀장과 박민수 형사가 두 분이 정말 뛰어난 활약을 했습니다. 수진 팀장과 박민수 형사에게 개인 2급 공로를 엔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전담팀 모든 수사인원에게 집단 3급 공로를 수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윗선에서 결정했습니다. 특별사건팀을 신설합니다. 특별사건팀 팀장은 이수진 팀장이 맡는다. 부팀장은 박민수 형사가 맡는다. 두 분 앞으로 잘 부탁한다. 네, 대장님. 대장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는데 민수가 벌써 부팀장이 됐네. 그리고 나랑 같이 팀을 이루게 됐네. 민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함께 일하다 보면 서로 잘 맞춰갈 수도 있겠다. 신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죄자를 반드시 잡아내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밝고 평화로운 세상을 엔드 찾아드리겠습니다. 좋아. 오늘 휴가 아니었어? 이 팀장, 아까 핸드폰 하나 샀어요. 이거 돌려드릴게요. 전에 챙겨주셔서 고마워요. 박 팀장 막 전화하려던 참이었어요. 오늘 저도 쉬는 날이에요. 같이 산에 가서 바베큐 할래요? 좋아요. 출발하자. 가자. 차 바로 밖에 있어. 응, 가자. 저 둘이 데이트하는 거야? 와, 진짜 맛있는 냄새 난다. 나 주는 거야? 꾼게 먹고 싶으면 네가 직접 구워. 박 팀장, 먹어봐요. 고마워요. 맛있네. 웃으니까 더 예쁘네. 안 웃어도 예쁘네. 류 도지사. 갑자기 전화하신 건 무슨 일이세요? 이 선배님, 도와줄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은요, 안수근 운산면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어요. 좀 까다로운 사건이에요. 듣기로는 선배님 사위가 수사 능력이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글을 그쪽으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10일 안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10일? 류도지사님, 너무 급하지 않나요? 거긴 아직 법 집행이 제대로 안 돼서 법의사도 없고, 이 사건이 미제로 남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대해 옛 부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곤란해질 거예요. 10일은 너무 촉박해요.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은 걸려요. 선배님, 시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상황이 그래서요. 사건이 해결되면 제가 선배님께 신세지는 거죠. 좋아요. 10일로 하죠. 바로 준비할게요. 고마워요. 삼비서. 류호선에게 알려줘. 박민수에게 나한테 오라고 해. 네, 바로 준비할게요. 시장님, 저 찾으셨어요? 시장님. 아직도 나를 아빠라고 안 부르네. 아직도 나한테 삐졌구나. 너무 격식 차리지 말고 편하게 있어. 앉아. 박민수,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요, 시장님. 안영군 사건을 해결하면 원하는 거 뭐든 말만 해. 안영군은 해남시 관할이니까 형사로서 이건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얼마 만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통 10일쯤이면 돼요. 박민수, 정말이요? 민수야, 정말이야? 맞아, 살인사건이야. 10일 넘기면 해결 못하는 거지. 그럼 미제 사건이 돼. 10일 안에 사건을 푸는 건 내가 스스로 정한 규칙이야. 어떤 사건이든 10일 안에 꼭 범인을 잡는다. 좋아. 네가 사건 해결하면 1등 공로도 줄 거고 도청에 보고해서 특별상도 신청해 줄게.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다 들어줄게. 그럴 필요 없어요. 사건 해결은 제 책임이에요. 아니었으면 법집행국에 오지도 않았죠. 이 시장님,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쪽도 확인해봐. 성기까지 도려냈네. 유해호 사건보다 더 끔찍하다.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었길래 이런 짓을 한 거지? 시반을 보면 사망 시간은 대략 3일 전이야. 목이랑 성기 모두 칼로 찢어진 상처야. 범행 도구는 과일칼이나 장공칼, 연필깎이 칼일 가능성이 높아. 작은 칼 하나로 칼로 하나하나 성기랑 머리까지 다 잘라버렸대. 이건 진짜 너무 잔인해. 이 흔적들로 볼 때 내가 판단하기로는 피해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산채로 도려낸 거야. 범행이 너무 잔인하다. 행동도 정말 악랄해. 반드시 잡아야 해. 이 소식이 퍼지면 사람들이 불안해질 거야. 사망한 지 3일 정도 됐어. 류혜영 사건보다 간단해 보여. 10일 안에 이 사건 반드시 해결할 자신 있어. 박 팀장이 이제 우리 조사 방향이 뭐죠? 먼저 피해자 머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는 핵심이에요. 네, 바로 인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주변을 넓게 수색하라고 할게요. 그리고 경찰견팀도 지원 요청할게요. 필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하루면 머리 찾을 수 있어요. 경찰견팀 필요 없다고? 하루 만에 머리를 찾는다고? 운양산이 얼마나 큰지 알기나 해? 한 달 내내 걸어도 끝이 없어. 그만 허품 떨지 마. 그때 사건 못 풀면 우리 다 경위서 써야 해. 그런 건 우리 책임 아니야. 서팀장, 걱정 마세요. 이 사건은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피해자 머리를 찾고 10일 안에 사건을 해결할게요. 못 풀면 모든 결과는 제가 책임질게요. 현장엔 신고자 발자국밖에 없어. 다른 사람 발자국은 하나도 없어. 운양산이 이렇게 크잖아. 조사만 해도 얼마나 걸릴지 몰라. 10일 만에 사건 해결? 절대 불가능해. 서 팀장 박 팀장이 이 사건은 10일 안에 해결할 수 있다면 진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루 만에 머리를 찾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진짜 찾을 수 있어요. 저는 믿어요. 허풍 못하는 사람 있나? 그렇게 잘났으니까 그럼 범인이 시체를 어떻게 버렸는지 한번 말해봐. 산비탈에 가시덤불이 그렇게 많은데 시체를 산에서 굴려서 던졌다는 거잖아. 근데 몸에 긁힌 자국이나 찔린 상처가 하나도 없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서 팀장,
박민수는 우리 해남팀의 실력자예요. 우리 실력 믿어도 돼요. 믿지 않는 게 아니야. 그냥 향실적이지 않아. 아까 그 문제처럼 그걸 제대로 설명 못하면 그럼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어? 진실은 오직 하나야. 알고 싶으면 따라와. 뭐야, 여기 식물 보러 오라고? 더 볼 필요 없어. 이 구역은 내가 사람 시켜서 3번이나 뒤져봤어. 아무런 의심스러운 점 없어. 문제는 바로 이 식물들에 있어. 너 알고 싶었잖아. 범인이 어떻게 시체를 흔적 하나 없이 버렸는지. 좋아. 지금 바로 알려줄게. 여기 경사가 정말 가파워요. 범인은 시체를 천으로 감쌌고 시체를 버릴 때 그때 천을 풀었어요. 천이 위에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천 위에서 시체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시체가 식물에 전혀 흔적이 안 남아요. 박 팀장님, 팀장님 추리 정말 설득력 있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시체에 아무 흔적도 없네. 이제야 설명이 되네요. 박 팀장님, 진짜 대단하세요. 박민수, 너의 수사 실력 나보다 더 뛰어나네. 그냥 추측일 뿐이잖아. 아직 입증된 건 아니야. 나도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범인이 산 위에서 시체를 줄로 내려보냈다고 해도 그래도 시체에 긁힌 자국 하나 없잖아. 증거가 필요하다 이거지. 좋아. 내가 직접 보여줄게. 찾았어. 소영 언니, 핀셋 좀. 네, 박 팀장님. 민수, 뭐 발견했어? 이 팀장, 저 사람 그냥 허풍 떠는 거예요. 이 구역은 내가 사람들 시켜서 몇 번이나 샅샅이 뒤져봤는데 의심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네가 찾던 증거야. 뭐야? 이게 네가 찾던 증거야. 시체를 감싼 천조각이야. 박민수, 또 새로운 단서 찾은 거야? 박 팀장, 진짜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작은 천조각도 다 찾아내시다니 진짜 대박이에요. 박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사건 해결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팀 전부 박 팀장님이 지휘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서 팀장님. 다들 사건 해결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범인이 여기서 시체를 버렸다는 건 여기 지형을 잘 알고 있다는 거고, 심지어 지역 주민일 가능성이 높아요. 시체는 형사팀으로 옮겨 부검 진행해. 나머지는 계속해서 탐문 조사해. 네! 사건 현장 주변엔 CCTV가 하나뿐이야. 영상도 7일만 저장돼. 그 7일 동안 우리가 특별히 수상한 사람은 못 찾았어. 그리고 우리가 최근 실종자 기록도 확인했어. 근데 피해자 특징에 맞는 사람은 없었어. 피해자는 류혜영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생식기가 작았으니 치정살인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이 범인 정말 영리해. 아마 일부러 우리 수사를 헷갈리게 하려는 것 같아. 배고프지? 일단 밥 먹자. 이 팀장님, 밥까지 사주셔서 죄송해요. 밥값 제가 낼게요. 너무 부담 갖지 마. 우리 다 같은 팀이잖아. 그렇게는 못하죠. 다음엔 제가 살게요. 내 생각엔 피해자가 범인의 아내나 여자친구랑 몰래 어떤 사이였던 것 같아. 그래서 범인이 저렇게 잔인하게 복수한 거지. 나는 치정살인은 계속 아니라고 봐. 시체를 감싼 천이 범인이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한 거야. 이걸 보면 범인이 사는 곳이 사람이 많은 곳이야. 그래서 범인이 타는 교통수단은 확실히 가림막 없는 거야. 박민수, 너 머리 진짜 잘 돌아간다. 이제 다 설명이 되네. 그럼 이제 오토바이랑 3륜차만 남았네. 이 팀장님, 지역 내에서 3륜차나 오토바이 가진 사람들 위주로 집중 조사하세요. 아, 맞다. 내일 사건 현장에 가자. 범죄 상황을 재현해보자. 내가 하루 안에 머리 꼭 찾을 거야. 하루 안에 머리 찾는다고 했잖아. 내일 형사팀에 잠깐 다녀와야 해. 너는 이군이랑 같이 가. 난 네 능력 믿어. 우린 정말 호흡이 잘 맞아. 항상 같은 생각을 하게 돼. 6개월 뒤에 우리 정말 이혼하게 될까? 박 팀장, 사. 커브길에서 추월하다니 엄청 빨리 달리네. 운전 제대로 하는 거야? 거기서 얼른 타. 박 팀장, 지휘센터에 지원 부를까요? 필요 없어. 괜히 호들갑 떤다고 할까봐. 차에 있어. 절대 내리지 마. 이 팀장, 큰일 났어요. 지원 좀 부탁드려요. 위치 보내드릴게요.
형사님, 그냥 작은 장사 좀 하는 거예요. 차도 안 부딪혔잖아요. 그냥 넘어가 주세요. 얼마면 드는지 말씀만 해주세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 차 문 열고 확인해. 네, 지금 문 열게요. 확인하셔도 됩니다. 태강이 형, 저 사람들 둘뿐이야. 총도 안 가지고 있어. 할까? 해치울까? 형사 죽이면 진짜 큰일 나. 돈 좀 주고 해결하자. 우리 그냥 보내달라고 하자. 진짜 안 되면 그럼 죽여버리자. 형사 형님, 이 바닥은 목숨이 먼저죠. 한 번만 봐주세요. 움직이지 마. 보니까 너희들 하는 일이 불법 장사네. 오늘 운이 좋네. 오늘 내가 한 건 하겠네. 오늘 운이 좋네. 이제 내 차례야. 야, 지원 부른 것 같아. 어서 저 자식 죽여. 그 여자 형사도 잡아가. 좋게 말해도 안 듣네. 아직도 곰을 살고 싶어? 죽고 싶냐? 박 팀장 조심해요. 다 같이 덤벼. 박 팀장 진짜 싸움 잘하네. 야, 내가 잡은 놈이 도망치려고? 이 자식아. 가자. 박 팀장 어디 다친 데 없죠? 없어. 박 팀장 걱정돼서 죽는 줄 알았어요. 됐어, 소영아. 이리 와. 차 안 좀 봐봐. 개새끼! 겁내지 마세요. 저 형사예요. 여러분을 구하러 왔어요. 가자. 조심히 내려와. 소영아, 이 아이들 잘 챙겨줘. 내가 저놈 바로 조사할게. 알겠어요. 혹시 다른 여자아이들도 있을지 몰라. 우리 꼭 모두 구해내야 해. 네.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봐, 이름 말해봐. 고집 세네. 형님 왜 이러세요? 우리 얘기로 풀어요. 10초밖에 안 줄 거야. 내가 묻는 건 대답해. 아니면 네 그거 칼로 한 번씩 다 잘라버릴 거야. 제가 아는 건 다 말할게요. 소양 언니, 신술 기록해. 이름, 나이, 출신은? 추천강입니다. 38살이고 안봉호 출신이에요. 다른 동료도 있지. 있어요. 7, 8명 더 있어요. 쌍봉산에 있어요. 오늘 밤에 거기서 접선해요. 그리고 물길로 이동해요. 언제 만나기로 했어? 오늘 밤 10시에요. 너 진짜 솔직하네. 이렇게 네 동료들 다 불어버리네. 나도 이미 잡혔는데 내가 걔네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딨어. 그럼 재수 없는 거지. 나만 당할 순 없잖아. 좋아. 좀 더 많이 털어놔. 내 동료들 전부 잡을 수 있게 해봐. 그때가 되면 네가 총알 먹을 때 최대한 부탁해서 조금 더 정확히 조준해서 한 방에 끝내줄게. 형사님,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건 정말 다 말씀드렸어요. 내가 처형당할 때 고향 술 한 잔만 마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았어. 문제 없어. 형사님,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건 다 말씀드릴게요. 숨김없이 다 말씀드릴게요. 다른 죄도 저질렀냐? 예를 들어 살인, 성폭행, 헤로인. 헤로인만 빼고 다 해봤어요. 몇 명 죽였어? 10몇 명쯤이요. 근데 내가 죽인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었어요. 나도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노인이나 어린이, 환자, 임산부는 절대 안 건드려요. 기록해. 박 팀장 진짜 대단해요. 이번엔 인신매매범까지. 이번엔 살인범도. 이건 진짜 대박이야.
네가 접선한 그 일당 무기 있었어? 그래, 총 하나 있었어. 그게 다야? 지금 내게 죄를 씻고 공로를 세울 N기회가 있어. 무기징역으로 바꿀 수 있어. 할래? 네, 그럼요. 당연히 하죠. 우리랑 같이 선착장에 먼저 가. 선장을 먼저 제압해 다른 일당들이 다 오면 모두 한꺼번에 잡아들여 납치된 여자아이를 구해 무기징역 받을 기회가 생겨. 네, 나 평생 나쁜 짓만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좋은 일 한번 하게 되네. 그래도 이번 생 헛살진 않은 것 같아. 박 팀장은 정말 다른 사람이랑 달라. 먼저 생각한 게 공로가 아니고 다른 여자아이들을 구하는 거였어. 박 팀장 진짜 롤모델이에요. 기록 잘했어? 다 끝났어요. 저도 속기할 줄 알아요. 민호만큼 잘해요. 수고했어. 지휘센터에 연락해줘. 사람 보내달라고 전달해줘. 이미 연락했어요. 금방 올 거예요. 잘했어. 박민수, 괜찮아? 괜찮아. 저랑 소영이 다 괜찮아. 이런 일들 다 네가 한 거야? 네. 이런 건 전부 박 팀장 혼자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숨어만 있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팀장 아직 모르시죠? 박 팀장 몸 쓰는 게 정말 대단해요.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제부터 다들 박민수 지휘에 따라, 명령에 따라. 네. 전원 주목. 사건 관련자 전원 시청으로 이송해. 무두남성 사건은 일단 미뤄둬. 지금 더 중요한 사건이 있다. 행동. 네. 살살 좀 해요. 일어나. 아이고, 형, 우리끼리잖아요. 가자. 박민수, 무슨 일이야?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때 나 팀장님, 방금 박 팀장이 혼자서 범인들과 맞서 싸워서 3명의 소녀를 구했어요. 박민수, 큰 공을 세웠네. 팀장님, 방금 주천강을 급히 신문했는데 그 사람이 털어놨는데 내일 밤 10시에 또 다른 인신매매 조직이 쌍봉산 선착장에서 접선할 예정이에요. 바로 작전을 세워야 해요. 모든 소녀들을 다 구출해야 해요. 알겠어. 장 변호사한테 바로 아빠한테 전화하게 할게. 이 시장 박민수가 5년산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우연히 인신매매 조직을 마주쳤어요. 혼자 맨손으로 4명의 인신매매범과 맞서 싸워서 3명의 납치된 소녀를 무사히 구해냈어요. 우리 사회 다친 거 없지? 다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4명의 인신매매범은 수년 동안 도망다니던 A급 지명수배범이었어요. 수타, 박민수, 이번에 1등 공을 받게 됐네? 이 공로로 내년만 지나면 팀장 될 거야. 이 시장. 박민수, 정말 멋지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 시장, 저희가 또 하나 확인한 게 있습니다. 또 다른 인신매매 조직이 봉산 선착장에서 접선할 예정입니다. 이 시장님, 저에게 권한을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납치된 소녀들을 반드시 구출하고 그들을 꼭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아서 이야기해요. 말해. 몇 명 필요해? 몇 명 필요해? 10명만 있으면 돼요. 근데 무조건 제 지시에 따라야 해요. 그렇게는 안 돼. 사람 더 붙여줄게. 10명만 있으면 돼요. 더 많으면 오히려 문제 생겨요. 이미 계획 다 세웠어요. 그리고 인신매매 두목 주천강도 죄를 씻으려고 협조하게 돼요. 좋아. 반드시 그 소녀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해. 임무 성공하면 내가 신청해줄게. 1급 형사 영웅, 모범 문장. 훈장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범죄자를 잡고 소녀들을 구하는 게 우리의 당연한 의무예요. 멋지다. 이 시장, 이번 임무에서 이 팀장도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부지 맡기고 싶어요. 민수야, 수진이도 같이 공을 세우게 하려는 거구나. 민수가 1급 영웅 칭호를 받게 되면 수진이도 최소한 특급 공로를 인정받겠지? 민수 마음엔 아직도 수진이가 있구나. 민수야, 아저씨가 그때 그랬던 건 아저씨 잘못이야. 지금 너랑 수진이가 그렇게 잘 지내는 걸 보니 아저씨도 마음 놓을 수 있겠어? 이번 임무는 이 팀장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사고 나면 안 돼. 너도 수진이도 손가락 하나라도 다치면 안 돼. 알겠지? 이 시장, 안심하세요. 제 목숨 걸고 보장합니다. 동료들이 절대 다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믿는다. 봐.
형사님, 지금 배 대장한테 전화해. 오늘 밤 미시에 간다고 해. 네, 우릴 맞이하라고 해. 진수형, 이번에 3명 더 데려왔어. 진짜 예쁘고 처음이야. 오늘 밤에 보자. 내가 직접 넘겨줄게. 알았어, 좋아. 박민수 형사님, 해결했어. 가자. 계획대로 움직이자. 내가 운전할게. 네. 수작 부리지 마. 잠시만. 내가 들어갈게. 총 든 놈부터 제압할 거야. 그러면 너희는 바로 나와. 알겠지? 박 팀장님, 이렇게 하시는 거 너무 위험하지 않으세요? 아휴, 걱정하지 마세요, 박 팀장님. 싸움 진짜 잘해요. 상대가 총만 없었으면 너희도 온 피오도 없었을 거야. 됐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차 끌고 와. 헤드라이트 꺼. 눈 버리게 하려고 그러냐. 건영이 형.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자 어딨어? 빨리 여자 넘겨. 나 진짜 오래 참았어. 형님, 뭐 그렇게 급하세요? 자, 형님, 여기 물건 드릴게요. 형님, 너무 급하게 굴지 마세요. 자, 담배 한 대 하시죠. 오, 센스 있네. 눈치도 좋네. 형님, 담배 한 대 하세요. 움직이지 마, 팀원. 움직이지 마, 형사입니다. 움직이지 마, 쪼그려 앉아. 머리에 손 올리고 쪼그려 앉아. 이제 마지막 구출만 남았어. 제발 항상 임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바라. 너무 부담 갖지 마. 난 너 믿어. 방금 정말 잘했어. 내일 나랑 같이 연기 좀 해줘. 어떻게 하면 돼? 너는 납치된 여자처럼 행동해줘. 나는 인신매매범인 척할게. 우리 바로 적진으로 들어가서 한 번에 싹 다 잡아버리자. 문제 없어. 왜? 내일 만날 그 사람들 중에 네가 몇 명이나 아는 거야? 저는 한 명만 알아요. 다들 그 사람을 한눈이 형이라고 불러요. 한눈이 형. 아, 그럼 그 사람이 네 동생 알아? 아니요, 안 알아요. 그럼 한눈이 형 뭐 특별한 점 있어? 취미나 좋아하는 게 뭐야? 특징이 딱 있어요. 제일 큰 특징이요. 여자를 엄청 밝혀요. 예쁜 여자만 보면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해요.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 내 옆에 있는 분이 그 사람 관심 끌 수 있을까? 박 형사님, 이거 농담하시는 거예요? 형사님, 옆에 계신 분은 천사처럼 예쁘잖아요. 그 사람이 보면 혼이 쏙 빠질 거예요. 좋아, 이렇게 하자. 너 지금 바로 한눈이 형한테 전화해. 그냥 이렇게 말해. 진짜 예쁜 여자를 납치했다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잡아놓은 여자애랑 바꾸자고 해. 거래 장소는 어디야? 의심 안 할 만한 곳으로 해. 그럼 제 고향인 안봉읍으로 해요. 그래, 지금 바로 전화해. 모두 우리 손에 있어요. 찾았다. 민수랑 꼭 안전하게 행동해라. 들었지? 박민수가 있으니까 걱정 없어요. 모든 게 문제 없어요. 잘해. 여기서 미리 내일 임무가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 박민수, 저 친구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 유괴된 아이들만 구출하면 해남에서 올해 가장 큰 성과가 될 거야. 이 결혼 절대 이혼하게 하면 안 돼. 좋아. 해냈다. 한눈이 형 아니. 한눈이 말이야. 새벽 2시 반에 앤 우리 집으로 온대요. 알았어. 이번 일만 완벽하게 마무리되면 공로 올릴 기회 줄게. 감사합니다, 형사님. 아직 시간 있어, 이 팀장. 이따가 내가 너한테 뭔가 행동을 할 수도 있어. 너무 신경 쓰지 마. 걱정 마. 너라면 신경 안 써.
전원 준비. 내일 이 모든 일을 끝내자. 좋아. 계획은 이렇다. 인질의 안전을 꼭 보장해야 해. 인신매매범은 한 번에 다 잡아야 해. 출발. 왜? 알았어. 한눈이 형, 오랜만이야. 오, 최청강 진짜 대박이야. 어때? 내가 말한 대로지? 와, 진짜 예쁘다. 이봐, 한눈이 형, 너 진짜 양심 없다. 그럼 네 사람들은 어디 있어? 아이씨! 네 동생이 좀 눈치가 없네. 괜찮아. 효영, 준영, 사람 데려와. 빨리. 한눈이 형, 담배 한 대 하시죠. 밖은 좀 위험하니까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안에 들어가서 얘기해. 가자. 한눈이 형, 우리 다들 형 기다리면서 한참 있었어. 같이 먹자. 여기 형들 오면서 고생 많았지? 카에다 치워. 이 여자들은 도망 못 가. 청강이 형, 이제 교환해도 되지? 한눈이 형, 좀 기다려봐. 형이 데려온 여자들부터 내가 먼저 좀 볼게. 너희들 저쪽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어. 조금만 기다려. 이제 이 여자도 나도 한번 확인해보자. 좋아. 지금 바로 넘겨줄게. 야, 너 뒤통수 치는 거냐? 꼼짝 마. 빨리 움직여. 꼼짝 마. 가만히 있어. 전부 데려가. 빨리. 겁내지 마세요. 우린 여러분을 구하러 왔어요. 여보세요. 지휘센터죠? 엄마, 보고 싶어요. 구조작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인명피해 없습니다. 보고 마칩니다. 지휘센터 확인했습니다. 구조작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인명피해 없습니다. 보고 마칩니다. 잘했어. 박 팀장님 진짜 멋져요. 완전 제 우상이에요. 완전 무적이에요. 박 팀장님, 진짜 대박이에요. 박 팀장님, 진짜 최고예요. 이 친구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 민수야, 진짜 대단하다. 내일 내가 직접 보고할게. 영웅 모범 메달 신청할게. 하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괜찮아요. 납치된 인질들을 모두 구해냈으니 이게 진짜 다들 기뻐해야 할 일이죠. 이쯤에서 됐어. 너랑 수진이 일주일 휴가 줄게. 둘이 푹 쉬어. 아, 그건 안 돼요. 운양산 사건 10일 안에 꼭 해결한다고 했고 하루 안에 머리 찾겠다고 했는데 이미 시간 좀 지체됐고 더 늦추면 안 돼요. 급할 것 없어. 서 있지 말고 다들 앉으세요. 류도지사 전화야. 아마 무도 사건일 거야. 다들 조용히 해. 내가 이 사건 맞지 않도록 할게. 이 시장,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약속했어요. 10일 안에 사건 해결할 겁니다. 꼭 해낼게요. 민수, 진짜야? 저 자신 있어요. 좋아. 우리 형사계에 이런 동료가 있어서 든든하다. 해남시의 큰 복이지. 지금 바로 유도지사께 말씀드릴게.
이재현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사위분이 큰 공을 세웠다고 들었어요. 이제 도청까지 소문이 퍼졌네요. 우리 사이가 참 대견하네. 나도 정말 기쁘네. 아직 잘 모르겠는데 운양산 사건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방금 제 사위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할 거라고 했고 10일 안에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신매매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 일만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이 선배, 오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건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그럼 사위분이 고생 좀 하시겠네요. 조만간 사위분이랑 같이 밥 한번 먹어요. 네, 문제 없어요. 이 늙은요, 하루도 쉴 틈을 안 주네. 이 시장, 걱정하지 마세요. 사건 자신 있습니다. 고생 많았어, 민수야. 무슨 일이 있어도 민수랑 수진이 절대 이혼하게 두면 안 돼. 지금 범죄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자. 내가 범인 역할을 할게. 너는 피해자 역할을 해. 알았어. 현장 CCTV에 기록이 없어. 이걸로 보면 피해자는 7일 전에 산에 올라간 거야. 그때 피해자는 아직 살아있었지. 그때 범인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아 있었지. 지금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범인과 피해자는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 그리고 범인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야. 맞아. 최소 2명이야. 원수는 아니야. 입 3분 걸렸어, 이게. 공사할 때 정말 신경 많이 썼겠지. 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혹시 그때 기을 공사하던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 지금 내가 범인이야. 너는 피해자야. 너가 아무 수면제도 안 먹은 상태에서 내가 널 묶으면 당연히 저항하겠지. 게다가 피해자가 살아있는데 생시기를 자른다는 건. 여긴 처음 범죄 현장이 아니야. 맞아. 범인은 피해자를 어떤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최소 4일은 머물렀을 거야. 그리고 무참히 죽였어. 시체를 포장해서 여기로 옮겨와 버린 거야. 아, 이제 알겠다. 범인이 시체를 천으로 감싼 건 사람 많은 곳을 지나가야 해서 그래. 맞아. 처음 범죄 현장은 사람이 자주 다니는 곳이거나 마을일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건 오토바이랑 피해자의 머리야. 오토바이 마지막엔 어디에 버렸을까?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은 어디일까? 절벽 아닐까? 여기 타이어 자국이랑 발자국이 보여. 박민수, 조심해. 이 팀장님, 머리를 어디에 묻는 게 제일 안전할까요? 구덩이에 묻거나 산에 던지거나 어쨌든 여기서 같이 던졌을 리는 없어. 그렇지 않으면 왜 반쪽 시신도 그냥 같이 던지지 않았을까? 범인은 시신이 하류에서 들킬까봐 걱정한 거야. 왜 오토바이까지 같이 밀어서 떨어뜨린 걸까?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범인은 3일 안에 어디든지 도망갈 수 있었지. 사실 여기서도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 민수야, 네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왜 이렇게 했을까? 아, 알겠다. 범인이 운전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고,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범인은 마지막에 뛰어내렸어. 이 손자국은 범인이 일어설 때 손으로 눌렀던 거야. 민수야, 또 네 추리 제대로 맞췄네. 생각이 진짜 넓고 대단하다. 여기 남은 손자국이 내 손보다 이렇게나 크네. 자로 가져올게. (23cm나) 되는 손자국이네.
범인, 진짜 키 큰 사람이겠네. 맞아. 지금이라도 경찰에 바로 알릴까? 아직은 괜찮아. 혹시라도 범인이 진짜 오토바이랑 같이 추락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조사에 시간만 더 걸릴 수도 있잖아. 이 팀장님, 우리 지금 사람도 부족하잖아요. 우리 둘이 할 일은 최대한 적은 인원으로 사건을 끝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처리해야 할 다른 사건들이 있어서 이 사건에만 매달릴 수 없어요. 시민들도 오래 기다릴 여유가 없잖아요. 민씨야, 네 미래가 걱정돼. 미래나 취기는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난 그냥 이 시집안에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내 자존심이 걸린 일이에요. 민수야, 능력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일이 정말 많아. 아무리 잘나도 능력 없고 배경도 없으면 결국 출세 못해. 이 팀장, 알고 있어. 내가 이 시집안의 사위가 아니었고 이 팀장의 남편이 아니었으면, 이 팀장의 도움이 없었으면 나도 지금처럼 이만큼 올라올 수 없었을 거야. 6월이 되면 내가 직접 이 시장한테 말할게. 걱정하지 마. 이혼은 꼭 할 거야. 나는 남의 힘에 기대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내 능력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 이 팀장, 제안 하나 할게요. 3일만 시간 주세요. 3일 안에 사건 못 풀면 그때 다시 수색하는 거 어때요? 그래,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네가 말해, 그렇게 할게. 범인은 체격이 크고 오토바이를 오래 타온 사람이야. 여기 지형에도 익숙해. 피해자는 외지인이야. 최근 2달 동안 페인트검으로 일했어. 찾기 쉽겠어. 가자. 다른 2마을에도 가보자. 가서 좀 알아보자. 길이 많이 험하네. 오토바이는 못 들어와. 걸어서 가야 돼. 사건만 해결되면 몇 걸음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팀장 근처에 물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가서 한번 볼까? 그래. 야, 마시면 안 돼. 왜 그래? 여기서 기다려. 민수야, 설마 이게 칼로 자른 것처럼 날카로운데? 녹이 별로 안 생겼으니 방금 물에 버린 것 같아. 상류로가 거기가 분살 현장일지도 몰라. 민수가 말했잖아.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면 운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운이 좋을 줄은 몰랐어. 먼저 군청에 연락해. 여긴 신호가 안 잡혀. 나 바로 군청에 연락해서 오라고 할게. 그래, 수진 팀장. 먼저 사진 찍고 기록 남겨. 나 단서 좀 다 찾아볼게. 그래. 여기 전부 흔적이야. 네가 어디까지 도망칠 수 있을지 두고 보자. 수진 팀장, 지금 바로 돌아가서 군청에 연락해. 나는 여기 남아서 계속 단서 찾을게. 그래. 큰일 났어. 수진 팀장은 지도도 없고 게다가 길도 모르는데 아이고, 어떻게 혼자 가게 했지? 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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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야, 괜찮아?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괜찮아. 그냥 조금 다쳤어. 미안해. 수진 팀장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내가 반성할게. 사실 내가 널 더 힘들게 했지.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자. 와, 내가 업어줄게. 자. 민수야, 나 아직 혼자 걸을 수 있어. 너 이렇게 나 업고 가면 번거롭잖아. 수진아, 내 등에 있어. 편하게 좀 쉬어. 말하지 말고 쉬어. 조금 있다가 물도 줄게. 왜 그렇게 나를 쳐다봐? 가끔 너 좀 정상 아닌 것 같아. 미안해요, 이 팀장. 일부러 혼자 가게 한 건 아니에요. 진짜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저는요, 사건만 만나면 가끔 머리가 멍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발목까지 삐게 했네요. 반성하고 있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고마워. 내가 60kg도 넘는데 나를 업고 5, 6km나 걸었잖아.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이렇게 어두운 밤에도 평지 걷듯이. 박민수, 너 진짜 사람 맞아? 전담팀에 전화할게. 여보세요. 네, 저예요. 방금 전화로 상황 설명 다 했으니까 계곡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확산해서 탐색해야겠지? 네. 소영 언니, 이 팀장 먼저 데리고 가서 쉬게 해. 민호야, 나랑 같이 현장 가자. 알겠습니다. 돌아갈 때 조심해. 걱정 마. 맡으니 확실히 할게. 이 팀장, 발 좀 나아졌어요? 응, 많이 나았어. 뭐 발견한 거 있어? 응, 피해자의 옷을 찾았어. 그리고 발자국도 좀 있었어. 고생 많았어. 물증실 좀 보고 올게. 나도 같이 가. 남녀가 같이 하면 이 일이 덜 힘들잖아. 현장에 남은 발자국 크기가 48 사이즈 정도였어요. 가죽 장갑도 보통 사람보다 더 컸어요. 범인의 키는 아마 190cm 넘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엔 용의자의 장갑이랑 신발이 모두 같은 곳에서 맞춤 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장갑엔 아무런 라벨도 없고 어디서 만든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죠. 피해자의 옷에는 혈흔이 전혀 없어요. 이걸로 보면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때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였던 거죠. 그럼 피해자는 하반신부터 버렸을까? 아니면 먼저 머리를 버렸을까요? 무슨 뜻이에요? 만약 머리가 발견된 곳이 첫 번째 범행 현장이면 범인은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따로 버렸을 리 없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시체를 버린 목적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발견된 곳이 더 은밀하다면 범인이 굳이 두 번에 나눠서 버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머리가 발견된 곳도 첫 번째 범행 현장은 아니야. 만약 범인이 피해자의 머리랑 몸통을 들고 먼저 몸통을 버리고 그리고 나서 머리를 버린 거라면 머리가 아직 오토바이 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오토바이는 이미 절벽 아래로 버렸잖아요. 소영 언니, 오늘 저랑 이 팀장이 또 새로운 단서를 찾았어요. 우리 생각엔 범인의 오토바이가 이미 절벽 아래로 버린 것 같아요. 그럼 오토바이 잔해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벽은 수십 미터나 깊고 강물이 거세게 흐르니까 인양 작업이 엄청 복잡해요. 저랑 이 팀장이 이미 현장 답사했어요. 우리 생각엔 범인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미끄러진 거죠. 절벽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범인은 마지막 순간에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렸을 거예요. 근데 뭔가 말이 안 돼. 범인이 마지막에 차에서 뛰어내렸다면 그럼 머리는 차에 남아있었겠지? 설마 머리를 안고 뛰어내렸겠어? 지금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넘어가고 머리부터 검사하자.
머리에는 아무 상처도 없어. 얼굴에도 아무 흔적이 없어. 피해자의 잇몸에 피가 묻어 있어. 이걸로 봐서 피해자는 죽기 직전에 비인간적인 고문을 당한 거야. 우리 예상이 맞았네. 피해자는 범인에게 살아있는 채로 성기를 잘려나간 거야. 소영 언니, 확장 집게 좀 줘. 네. 피해자는 편도선 수술을 받았고 상처가 아직 새 거야. 얼마 안 된 것 같아. 군청에는 법의사가 없으니까 머리를 시청에 보내야 해. 추가 부검을 해야 하니까. 이 수술은 꽤 비싼 편이니까 큰 병원들에서 조사해보면 피해자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좋아. 바로 인원 배치할게. 머리는 시청으로 보내고 조사도 바로 시작할게.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다들 좀 일찍 쉬자. 그래야 내일 더 힘내서 일할 수 있어. 네. 민수야, 부검 보고서 나왔어. 편도선 수술 받은 지 한 달도 안 됐어. 잘됐다. 병원 기록을 확인해서 최근 2달 동안 편도선 수술 받은 사람을 찾아보면 피해자의 신원 확인할 수 있어. 시청에서 이미 공문 내려보냈어. 모든 병원이랑 의원에 조사 협조 요청했어. 곧 소식 올 거야.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야, 다들 빨리 와서 봐. 이 사람 비슷하지 않아? 맞아, 이 사람이야. 역시 박 팀장님답네. 이 방법 진짜 통하네. 집만의 18세 귀성 사람이에요. 미혼. 가족은 어머니랑 형 2명이에요. 지역 법집행국에 바로 알려줘. 가족에게도 연락해. 네, 박 팀장님. 이건 아니야. 그 두 형제가 실마리가 될 수 있어. 박 팀장님. 좋은 소식 있어요. 진만산, 진만의 형이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이미 연락해서 오라고 했어요. 좋아. 신원 확인만 하면 이제 쉬워질 거야. 진만의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사람이 참 괜찮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좀 수상하게 변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이상했나요? 오래 혼자 살아서 그런지 가끔 술 마시면 마을 여자들한테 추궁거리기도 했어요. 한번 경고를 받고 조금 자제했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더 이상해지더라고요. 갑자기 바지를 벗고 지나가는 여자들 앞에서 자기 거 만지기도 했어요. 동생이 어디서 일하는지 아세요? 알아요. 복성에 있는 페인트 공장에서 가서 5년 동안 일했어요. 돈을 좀 모았어요. 나중에 결혼하려고 했어요. 진만애가 다니던 회사 전화번호 있으세요? 있어요. 그쪽 주임 전화번호 갖고 있어요. 여기요. 번호 좀 적어주세요. 이 번호예요. 이 팀장님 연락 좀 해주세요. 현지 법집행팀과 연락해서 협조 요청해주세요. 진만애에 대해 현장 조사 좀 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네, 혹시 동생이 최근에 편도선 수술 받은 거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확인 못했어요. 네. 혹시 새로운 상황 생기면 바로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박민수 형사님. 꼭 동생을 죽인 범인을 찾아주세요. 동생이 억울하지 않게 꼭 정의를 찾아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범인은 꼭 찾겠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페인트 공장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설이 끝난 뒤에 진만애가 퇴사했다고 해요. 퇴사 이유는 결혼하러 집에 간다고 했대요. 그리고 혼자 떠났대요. 내 생각엔 이건 결혼을 미끼로 한 사기야. 5년 동안 일해서 돈을 모은 걸 알고 결혼 상대를 소개해준다고 하면서 그를 속여서 회사에서 나오게 했고 결국 해남시로 오게 만든 거야.
다시 말해서 그를 퇴사하게 만든 사람은 범인일 가능성이 커. 그리고 그 사람, 해남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 이제 알겠어. 진만애가 살해당한 진짜 이유. 그게 바로 편도선 수술이야. 그가 모은 돈을 전부 병치료에 써버렸고 범인이 그걸 알게 되자 화가 나서 결국 그를 죽인 거야. 맞아. 이게 가장 가능성 있어. 근데 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범인이 왜 피해자의 생식기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잘랐을까? 돈을 뺏겼다고 해도 설마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 혹시 진만애가 범인의 여자친구나 아내에게 나쁜 짓을 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범인이 잔인하게 복수한 거지. 한 명이 아니라 2명이야. 맞아. 소영 언니란 생각이 같아.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네. 왜 마을에 키 큰 사람은 없는데 지영은 그렇게 잘 알고 있었는지. 이제 딱 설명이 되잖아. 그래서 그 여자 운양산 근처 마을 사람이야. 그래서 지영을 잘 알았던 거지. 너랑 오래 지내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배우게 되잖아. 유 팀장. 수진아, 직만애가 해남에 올 때 어떤 교통수단을 탔는지 좀 알아봐줘. 특히 대형 버스 꼭 확인해. 네, 바로 조치할게요. 대형버스 기사님이 진만애를 봤어요. 함께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키가 190cm 넘는 큰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손짓만 하는 청각장애 여성도 있었어요. 잘됐다, 소영 언니. 이제부터는 언니가 좀 고생해줘. 기사님이 말한 대로 범인의 모습을 전부 그려줘. 네, 꼭 해낼게요. 가자. 네. 민호야, 여기 남아있어. 긴장하지 마세요.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한번 잘 떠올려보세요. 그 두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네. 남자는 산지부세 정도였어요. 눈이 작고 광대가 높아요. 코도 커요. 여자는 30세 정도였어요. 아, 맞다. 얼굴에 주근깨가 많았어요. 이런 모습 맞아요? 맞아요. 진짜 신기하다. 완전 똑같아요. 됐어요.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이 팀장, 지금 바로 용의자 그림을 출력해서 배포해.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해 전면 수배하고 현상 수배도 해. 네. 이 팀장, 박 팀장 찾았어요. 운양산 근처에 있는 고송촌이에요. 고송촌에 송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용의자 특성과 일치해요. 그리고 기성에 시집갔어요. 가자고, 송촌으로. 네. 보니까 여기 첫 사건 현장이네. 음. 여기 싸움이 있었던 흔적이 보여요. 범인은 여기서 피해자를 묶고 그 다음에 생식기를 잘랐어요. 범인은 송솜이가 확실해요. 이상하네. 범인이 옷은 다 버렸는데 나일론 밧줄은 왜 안 버렸지? 그리고 바닥에 있는 피 흔적도 제대로 닦지 않았네. 이 문제는 송소미를 잡아야 답이 나올 거야. 민호야, 당장 피를 채취해. DNA 대조해. 이 팀장, 바로 송소미 체포하겠습니다. 알았어. 왜 잡혔는지 알아? 알아요. 사람을 죽였어요. 누굴 죽였어? 진만애. 왜 죽였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호기청이 했어요. 호기청? 호기청은 누구야? 귀성에서 알게 된 남자예요. 남편은 어떻게 됐어? 그 사람한테 죽었어요. 이제야 해방됐어요. 그동안 호기청을 도와서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내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제야 해방됐어요. 호기청은 지금 어디 있어? 사계절 호텔에 있어요. 네. 너희가 왜 진만애를 죽였지?
어떻게 된 건지 순서대로 말해. 진만애가 호기청을 가지고 놀았어요. 호기청이 나한테 청각장애인인 척 하라고 시켰어요. 진만애한테 결혼 사기로 접근하라고 했죠. 그런데 진만애가 해남시에 와서 하룻밤 같이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야 결혼 선물 돈을 준다고 했죠. 그 사람하고 같이 잤어? 잤어요. 둘이 같이 있었던 그 밤에 특별한 일이 있었어? 하다가 중간에 콘돔을 빼버렸어요. 호기청이 그걸 알고 엄청 화를 냈어요. 알고 보니 진만애가 치료비로 돈을 다 써버렸더라고요. 호기청이 창피해서 더 화를 내더니 진만애에 그걸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진만애가 고통에 못 이겨서 죽었어요. 너희가 총 몇 명을 죽였지? 우리 남편까지. 총 21명이에요. 민호야, 남은 건 네가 맡아. 난 이 팀장한테 가서 협조할게. 네. 그만 울어. 계속 얘기해. 여보세요, 이 팀장. 상황 어때요? 호기청 잡았습니다. 지금 복귀 중입니다. 진짜 잘 됐다. 근데 호기청이 또 다른 20건의 사건에도 관련이 있어. 금방 갈게요. 네. 고생 많았어. 네. 이제 말해라. 이름은? 고향은? 나이는? 호기청이 다 불었어. 드디어 사건 끝났어. 민수야, 너 정말 천재야. 너 없었으면 이 사건은 미해결 사건이 엔들 뻔했어. 이렇게 해서 21명의 생명에 조금이나마 정의를 더 찾아준 셈이야. 이제 그분들도 조금은 위로가 됐겠지? 이 시장 운양산 302 사건 끝났어요. 역시 우리 사위야. 아직 6일도 안 됐는데 진짜 신이야. 이 시장 그뿐만 아니라 범인이 추가로 20건의 살인사건을 저질렀어요. 범죄 사실도 숨김없이 다 인정했어요. 각 지역 법집행국에서 확인에 들어갔어요. 20건이나 되는 살인사건이라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내가 직접 신문하겠다. 지금부터 박민수, 이수진 동지에게 개인 1급 공로를 수여합니다. 장린호, 박소영 동지에게 개인 3급 공로를 수여합니다. 전담팀 전원에게 단체 3급 공로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더 큰 영예를 위해 노력합시다. 네. 민수가 지금 덕분에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수진아, 너랑 민수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둘이 밖에서 같이 지내는 거야? 우리 이미 따로 살고 있어요. 한 번도 같이 지낸 적 없고 손도 한 번 안 잡았어요. 뭐라고? 결혼하고 잔치까지 했는데 손도 안 잡았다고? 예전에 집에서 같이 살 때 잠은 어떻게 잤어? 그는 침대에서 잤고 나는 바닥에서 잤어요. 말도 안 돼! 너 때문에 열받아 죽겠다. 네가 먼저 각자 따로 자자고 한 거야? 아니면 민수가 먼저 그랬어? 제가 먼저 그랬어요. 나는 우리 집에 불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네가 남편으로 생각 안 한 거였구나. 아빠는 민수를 진짜 사위로 생각한 적 있어요? 박민수는 형사팀 천재인데 아빠는 그를 교통경찰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때 박민수가 이씨 집안에서 떠날 때 아빠는 잡아둔 적 있어요? 기시 말대꾸까지 하네. 그때 아빠가 나를 박민수랑 억지로 결혼시키려고 했잖아. 내 마음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제 박민수가 형사팀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민수가 공로도 없고 형사팀에도 못 들어갔다면 아빠는 민수를 사위로 생각했을까요? 이제 곧 6월이야. 박민수랑 얘기해야 돼. 얘기 끝나면 바로 이혼할 거야. 박민수랑 이혼할 생각이라면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생각하지 마라.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금도 여기 못 있겠어요. 수진아, 내 말 잘 들어. 박민수는 내 사위야. 내가 정했어. 아이고, 여보. 진정 좀 해. 내가 보기엔 네가 박민수랑 진지하게 얘기해보는 게 좋겠어. 박민수를 잡아두려면 방법은 하나뿐이야. 박민수랑 수진이가 함께 지내게 해서 감정을 쌓게 해야 해. 이 시장님, 돌아왔어? 여기 와봐. 민수야, 너 만나려고 일부러 왔어. 오늘 저녁 시간 있어? 네, 이 시장님 말씀하세요. 오늘 저녁에 수진이랑 같이 나랑 유도지사랑 식사하러 가야 해. 이 시장님,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밥 먹는 거야. 밑분이 너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셔. 네. 내 차 타고 가. 아줌마가 옷 사줬어. 그거 입어. 가자. 이 시장님, 유주임님, 오늘 저녁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많은 분들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벌써 늦었네요. 저도 이제 쉬어야겠네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잠깐만. 벌써 이렇게 늦었는데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 그래, 게다가 술도 마셨잖아. 운전하면 안 돼.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택시 타고 갈게요. 일찍 쉬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어. 빨리 수진이랑 이혼해야지. 적당한 기회를 잡아서 이지연한테 솔직하게 말해야지. 나는 박민수가 아니야. 아무 때나 부르면 오고 필요 없으면 버려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우리 해남시가 왜 이렇게 사건이 N자꾸 터지는 거야? 막 승인한 공장인데 벌써 살인 사건이 터졌네. 경제는 별로인데 그런데 살인 사건만 자꾸 터지네. 에휴. 조상모의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어? 시장님 듣기로는 시장님 사위가 아주 대단하다던데 그분한테 이 사건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안 돼. 우리 사위가 방금 큰 공을 세웠는데 아직 숨 돌릴 틈도 없잖아. 모든 사건을 계속 우리 사위한테 맡기면 안 되지. 그럼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거야. 이렇게 하죠. 한 달 안에 이 사건을 해결하면 내가 직접 추천서 써줄게. 어때요? 좋아. 그럼 됐어. 바로 조치할게. 좋아. 한 달 안에 범인 꼭 잡아와요. 들어와. 이 시장님, 박 팀장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잘 왔네. 어서 들여보내. 네. 이 시장, 저 찾으셨어요? 우리끼리 가족인데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 편하게 앉아. 이 시장, 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바로 이수진 팀장이랑 이혼하러 가려고요. 이 결혼 절대 안 돼. 일단 사건으로 시간을 끌어야겠어. 수진이랑 같이 사건을 조사하게 하고 둘이 정을 쌓게 해야지. 알겠어.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제 일이면 마땅히 해야죠. 사방군에 골치 아픈 사건이 하나 있어. 지금 바로 가서 수사해줘. 네. 사건 핑계로 시간 끄는 거네? 뭐 상관없지. 사건만 해결하면 바로 이수진이랑 이혼할 거야. 요즘 기온이 따뜻해지고 있어. 듣기로는 시체에 구더기가 생겼다고 하더라. 현장에 있는 법집행국 직원들한테 현장을 보호하라고 해. 내가 오면 시작해. 아, 맞다. 민호는 어디야? 민호가 휴가 냈어. 사방군 쪽에는 이미 연락했어. 네가 아직 안 오면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소영 언니, 이따가 기록 좀 부탁해. 알았어.
봉투는 따로, 돌도 따로, 시체 부위도 따로. 각각 포장해. 나는 주변 상황 좀 살펴볼게. 육시의 상류에서 물을 방류할 거니까 다들 서둘러. 여기 있는 식물들 눌린 자국이 보여. 봉투가 물에 떠밀려 온 거야. 그리고 눌린 데에서 새싹이 올라왔으니까 이 봉투가 여기 있었던 게 적어도 일주일 넘은 거야. 뭔가 발견한 게 있어? 여기가 최초 현장이 아니야. 다들 강가로 올라가. 네, 알겠어. 자, 네. 박 팀장님, 죄송해요. 늦었어요. 휴가인데도 왔네. 열정이 남다르네. 제가 보기엔요, 박 팀장님이랑 같이 사건 조사하는 걸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됐어, 농담 그만해. 얼른 기록해. 박 팀장님, 여기 작업은 다 끝났어요. 매장은 제외하고요. 총 41조각입니다. 피해자는 여성입니다. 몸은 다 온전한데 머리만 없어요. 또 머리 없는 사건이야? 뼈가 잘린 부분이 매끈하네. 주변에 금이가 있네. 범행 도구는 도끼야. 아니면 칼 같은 날카로운 도구일 수도 있어. 박 팀장, 피해자 키랑 몸무게 알 수 있어요? 키는 대략 160cm 정도고 몸무게랑 나이는 아직 몰라. 더 검사해봐야 알겠어. 펜이랑 종이. 박 팀장, 뭐 그리고 계세요? 피해자 엉덩이에 있는 문신이야. 문신? 진짜 있네? 자세히 안 보면 진짜 안 보이네. 박 팀장, 진짜 대박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문신을 엉덩이에 할까? 보통은 그렇게 안 해. 이 여자 혹시 호스테스야? 그럴 가능성 많아. 가그렸어. 박민수, 우리 먼저 머리부터 찾아볼까? 필요 없어. 집만의 사건이랑 똑같아. 머리랑 몸을 따로 버렸고 이번에도 강에 버렸으니까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우리 저 자갈에서 단서 한번 찾아보자. 무거운 게 이렇게 많은데 범인은 왜 하필 자갈만 썼지? 아, 이제 알겠다. 사건 현장 주변에 다른 무거운 건 없어서 자갈밖에 없었던 거네요. 영미하네. 범인이 시체를 버린 데는 자갈이 많을 거야. 상류도 한번 확인해보면 분명히 단서가 있을 거야. 박 팀장, 상류 2km 지점에 다리 밑에 자갈이 엄청 많아요. 법집행원 부를게요. 같이 가서 볼게요. 가자. 여기 물이 1m 깊이입니다. 물 흐름이 평온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기서 시체를 버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니야. 물 빠진 자국이 깊어. 상류에 수문이 있겠지. 수문 열면 물이 깊어져. 역시 박 팀장님이 잘 보시네요. 저는 전에는 이런 거 생각도 못했어요. 수위선을 보면 가장 깊은 곳이 5m네. 그럼 시체 버린 위치는 다리 아래겠네. 각자 움직이자. 주변에서 단서 좀 찾아봐. 네. 잠깐만. 소영, 민호, 너희는 이분이랑 한 팀이야. 나는 너랑 한 팀이야. 네. 가자. 이 팀장님 다리 아래로 가볼까요? 네. 여기 철사로 들쑤신 자국이 보여. 저 발자국은 물에 쉽게 없어졌겠지. 범인이 아주 신중하게 움직였어. 이번에도 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살인 분사의 사건이야. 내 생각엔 범인이 외지인일 확률이 높아. 여기 사람들은 다 수문 열리는 시간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구간이 하류는 물이 얕아서 만약 여기서 시체를 버리기로 하면 수문이 닫히면 시체가 자연스럽게 시체가 떠올라서 발견될 거야. 범인이 외지인이라면 피해자도 외지인일 수 있어. 이제 일이 더 복잡해졌네. 건망은 넓고 촘촘하다.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 우리가 범인을 잡을 거야. 범인이 차를 차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시체를 담은 봉투도 차에 있었을 거야. 이렇게 되면 누군가에게 들켰던 거지. 범인이 자갈을 다 파고 시체를 묻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아무도 못 본 걸 확인하고 그냥 자갈도 차에 있던 봉투에 넣어서
봉투를 잘 묶은 다음 다리에서 강에 던졌을 거야. 여기엔 차가 많이 다녀. 근데 바퀴 자국은 이미 다 지워졌어. 이 팀장님, 여기를 중심으로 형사들이 집집마다 조사하러 다니는 게 좋겠어요. 최근 2주간 여기 지나간 외지 차량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요. 네, 바로 연락해서 조치할게요. 여기가 오대강 집이야. 목격자 얘기로는 오대강이 벤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건 현장 근처에서 계속 맴도는 걸 봤대. 시간이랑 장소가 다 맞아. 그리고 외지 사람이기도 해. 아무 문제 없이 검거가 끝나길 바란다. 빨리 사건이 마무리됐으면. 오대강이야. 서라. 설마 오늘 내가 여기서 죽는 거야? 조심해. 아까 정말 위험했어. 다행히 이 형사님 덕분이야. 저 사람이 형사님을 공격하다니. 말이 돼? 저런 사람은 당연히 잡아야지. 괜찮아. 고마워. 오지마, 오지마! 뭐 더 할 거야? 아까 정말 위험했어. 범인이 아니었어. 예상치 못하게. 어쩌다 보니 도둑을 잡은 거였네. 도둑질한 금액이 1,000만 원이야. 이 정도면 무기징역이겠네. 그러니 우리 보자마자 달아난 거지. 경찰까지 공격했잖아. 이제 또 단서가 끊겼네. 한 달 안에 사건을 못 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글쎄, 후거라면 범인은 여전히 법망을 피해 다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그게 전부야. 난 우리가 반드시 사건을 해결할 거라고 믿어. 꼭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이 팀장, 박 팀장, 단서를 찾았어요. 빨리 말해봐. 그러니까요. 피해자 몸에서 박 팀장이 그려준 나비 문신을 온라인 포럼에 올렸어요. 네티즌들이 알려줬는데 건양시에 있는 아신호텔에서 여성 마사지사들이 이런 문신을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영 언니, 너 진짜 내 복덩이야. 건양시로 출발하자. 박 팀장, 이 팀장 건양에서 유전자 비교 결과 보냈어요. 피해자 신원 확인됐어요. 완현미로 나왔어요. 진짜 고마워. 너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줘서. 이 방법이 아니었으면 이 사건 진짜 해결하기 힘들었을 거야. 완현미는 나무 사람이야. 27살이야. 결혼했다가 이혼했어. 3살 반 된 아이를 키우고 있어. 전 남편 진흥수는 지금 해남시에 있어. 진흥수, 바로 불러와. 진씨, 사장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과거가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으셨어요?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들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출신 같은 건 신경 안 썼어요. 왕현미 씨가 자기 과거에 대해 얘기한 적 있어요? 연미는 10살 때 사람 정사꾼한테 끌려가서 강제로 적대하게 됐어요. 그러다 저를 만나게 됐고 저보고 구해달라고 했어요. 돈 주고 연미를 구해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족도 찾아줬고 연미랑 결혼해서 아들도 낳았어요. 이혼하신 이유가 뭐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연미의 과거가 소문나고 저를 사람들이 무시하는 게 싫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때도 연미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나는 정말 신경 안 쓴다고 했는데 그래도 연미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죽겠다고까지 하면서 결국 이혼하게 됐어요. 진씨, 두 분이 이혼한 다음에 연미 씨가 다시 예전 일로 돌아갔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말도 안 돼요. 그건 연미한테 마구리였는데 연미가 다시 그곳에 갈 리가 없는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혼하기 전에 연미 씨가 수상한 행동이나 의심스러운 점 없었나요? 수상한 점은 전혀 없었어요. 내가 제일 수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이거야. 왕현미가 이혼했는데 왜 굳이 다시 돌아갔을까? 이미 생활이 괜찮았는데, 이미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왕현미가 왜 이혼을 선택했는지야. 애초에 막 마굴집에서 겨우 빠져나온 여자가 힘들게 좋은 날 살게 됐는데 굳이 무슨 대단한 의리라도 있어서 전 남편 체면 세워주려고 이혼하고 다시 예전 하던 일로 돌아간다는 게 말이 돼? 박 팀장, 이 팀장 진흥수의 용의는 이미 배제됐어요. 범행 시간이 없었거든요. 고생 많았어. 괜찮아요. 박 팀장이랑 같이 일하니까 진짜 힘이 나요. 됐어. 이제 그만 떠들고.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아. 물증실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박민수, 이 치마에 뭔가 이상한 거라도 있어? 이 치마 진짜 완벽하게 만들었네. 손재주가 정말 뛰어나요. 맞아. 이 치마는 자수나 만드는 솜씨나 진짜 최고야. 그리고 완전히 손으로 만든 거야. 진흥수가 그랬잖아. 왕현미는 돈이 넉넉하다고 했지. 그래서 치마를 맞춰 입는 것도 이상할 게 없지. 잠깐만, 뭔가 이상해. 이 치마는 재료가 평범한데 완성도는 정말 최고야. 이건 왕현미가 직접 주문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선물한 거야.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서 최고급 재료는 못 샀을 거야. 아, 이제 알겠다. 이 사람 분명히 완현미의 남자친구거나 애인일 거야. 내 생각엔 왕현미와 진흥수가 결혼했을 때 그 기간에 이 남자를 알게 됐을 거야. 이 남자가 손재주가 정말 좋고 재봉 솜씨도 아주 뛰어났지. 얼마 안 돼서 왕현미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을 거야. 이 팀장, 진흥수 바로 불러와. 네, 바로 하겠습니다. 진씨. 고향에 유명한 솜씨 좋은 재봉사 있나요? 있어요. 이름이 뭐죠? 특별한 점이 있어요? 호월청이라고 해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손재주가 좋은 재봉사죠. 30대 초반이고 곱상하게 생겼어요. 그럼 왕현미랑 그 사람 관계 있었어요? 왕현미는 호월청을 옷 맞추러 자주 찾았어요. 아, 생각났어요. 왕현미가 저랑 이혼하기 한 달 전에 그때 자기가 고향에 돌아가서 결혼한다고 했어요. 주변 이웃들한테 혼인사탕을 나눠줬어요. 고향이 어디야? 고향이 해남이에요. 고마워요. 이 팀장, 박 팀장, 여기에도 있어요. 이게 아마 호월청일 거야, 민호야. 현지 꺼내와. 흔적은 건드리지 마. 네. 왕현미입니다. 이 편지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복수를 이뤘다는 뜻입니다. 호월청 그놈은 내 몸만 속인 게 아니라 저를 마굴집으로 유인해서 끌고 들어갔어요. 박 팀장,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호월청 가족이 왕현미에게 살해됐다면, 그런데 왜 왕현미는 또 시신이 버려진 걸까요? 시신을 토막맨 건 왕현미를 죽인 사람은 누구지? 이중 사건이라서 좀 특이하고 조사하기도 쉽지 않아. 다들 열심히 수사하면 꼭 범인을 잡을 수 있어. 각자 단서 찾아봐. 네네. 네 번째, 사람이 있다. 새로운 발견 있어? 이 혈흔 발자국이 신발 사이즈가 43 사이즈쯤 돼. 호월청 가족과 왕현미의 신발 사이즈와 다 안 맞아. 여기 네 번째 사람이 있었던 거야. 설마 왕현미가 공범을 불렀던 건가? 아니야. 이 발자국은 여기만 남아있어. 발자국 방향이 마지막엔 밖으로 향해 있어. 이 사람이 갑자기 여기에 온 거야. 갑자기 여기로 들어왔고 당황해서 도망쳤을 거야. 왕현미는 완전히 흥분해서 칼을 들고 쫓아갔을 거야. 나 이제 알겠어. 왕현미가 왜 죽었는지 알겠어. 범인에게 당해서 오히려 살해당한 거야. 그래서 시신이 버려진 거야. 그럼 왕현미의 첫 사건 현장은 이 근처일 거야. 맞아. 바로 인원 투입해서 주변을 수색해. 좋아, 가자. 여기가 바로 첫 사건 현장이야. 박 팀장, 칼 손잡이에서 지문 2개 채취했습니다. 바로 가져가서 대조해. 그리고 혹시 앞에 있는 작은 구덩이 봤어? 앞에 있는 작은 구덩이 말이야.
박 팀장, 이 구덩이 뭐가 특별한가요? 왕현미가 죽은 다음에 옷이 다 벗겨진 상태였고 무릎을 꿇은 자국도 남아 있었어. 내가 보기엔 죽은 뒤에 뭔가 당한 것 같아. 그리고 성폭행 당한 것 같아. 진짜 짐승이네. 범인 진짜 변태네. 그게 다가 아니야. 난 도둑이라고도 생각해. 호월천 가족이 부유한 걸 알고 밤에 집에 들어가서 훔치려고 했던 거지. 그러다가 왕현미랑 마주친 거야. 아, 이제 알겠어. 범인이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모욕한 다음에 여긴 교통도 안 좋고 밤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시신을 그냥 집으로 들고 가서 분해했을 거야. 범인은 이 근처에 살고 있을 거야. 완전 짐승이네. 진짜 변태야. 바로 이 근처야. 여기 근처엔 방사능뿐이야. 바로 방사능으로 가자. 범인은 방사능에 있어. 이 시신 옷에서 석탄 찌꺼기가 발견됐어. 석탄 찌꺼기는 벽돌을 만들 때 쓰는 원료 중 하나야. 벽돌 공장은 방사능에만 있어. 박 팀장, 진짜 대박이에요. 이렇게 작은 것까지 다 알아내시네요. 바로 사람들 데리고 갈게요. 같이 가자. 공경성, 말해봐. 여기에 왜 네 지문이 있지? 왕현미한테 뭘 했어? 나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 미친 아줌마가 호월천 가족을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고 했어. 나 저항하다가 그만 그 여자를 죽여버렸어. 머리는 어디 있어? 분해 도구는? 머리는 산에 묻었어. 칼은 조가해버렸어. 여보. 뭐가 그렇게 신나? 전도에 소문난 가족 물살 사건을 박민수랑 수진이가 이틀도 안 돼서 해결했어. 범인도 다 자백했어. 우리 딸 정말 대단하네. 뭐가 대단해. 이번 사건은 거의 다 박민수 덕분이야.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박민수 없었으면 이 사건은 한동안 절대 못 풀었을 거야. 어머, 박민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네. 예전엔 너무 우습게 봤었네. 조만간 시간 내서 박민수랑 제대로 얘기 좀 해봐야겠어. 내 후계자로 만들고 싶어. 여보, 잊지 마. 곧 6월이야. 이혼하기로 한 날이야. 그때 어떡해? 그가 감히 우리 집 들어오는 건 쉬워도 나가는 건 힘들지. 난 이미 그를 내 사람으로 정했어. 내 생각엔 아무래도 수진이랑 박민수가 더 친해지게 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간부 부부 교육반에 등록시켜야지. 좋아. 그렇게 하자. 꺼져. 방금 뭐야? 설마 내 눈이 또 새로운 능력이 깨어난 건가?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상대가 무서워하는 거야. 이렇게는 안 되겠다.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도 시험해봐야겠다. 민호야, 어서 와. 너 먹으라고 바베큐 가져왔어. 박 팀장, 고마워요. 박 팀장, 왜 이러세요? 아, 그러지 마세요. 민호야, 왜 그래?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아까 너무 무섭게 하셔서 좀 무서웠어요. 민호야, 많이 피곤하겠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 알겠어요. 좋아. 이 능력을 얻었으니 앞으로 신문할 때 분명 상상도 못한 효과가 있겠지. 내일 다시 신문해봐야겠다. 공경성 말이야. 공경성, 나를 봐. 내가 보기엔 내가 너나 본다. 이게 뭐야? 박 팀장이 눈빛 한 번으로 저렇게 겁먹게 할 수 있다니? 박민수는 범죄자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야. 공경성이. 박민수를 보면 무서워하는 건 당연한 거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 불어요. 다 불어요. 너 또 다른 사람도 죽였네.
죽였어요. 몇 명이나 죽였어? 5년 전에 한 명이요. 북코에 일하러 갔어요. 도둑질하다가 여주인에게 들켰어요. 맘치로 그 여자를 때려 죽였어요. 진짜 박 팀장 대단하다. 또 사건 하나 해결했네. 그 사람한테 그런 사건이 있을 줄은 몰랐어. 게다가 살인 사건까지 있었다니. 법망은 넓어도 결국 다 잡아낸다. 법망이 안 걸릴 수 없어. 올 건 언젠가 오게 돼. 박민수 형사, 사건을 해결하면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도청에서는 박민수 형사에게 개인 특등공 한 번 수여합니다. 시청에서는 박민수 형사에게 1등공 한 번 수여합니다. 3등공 한 번 수여합니다. 여러분께 박민수 형사를 본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해남시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박 팀장. 오늘 이 팀장 안 왔어? 저기, 우리 이렇게 하면 이 팀장님 소외시키는 거잖아. 좀 너무한 거 아닐까? 난 네가 같이 오자고 한 줄 알았어. 하하. 이 팀장님은 평소에 조용한 걸 좀 더 좋아해. 내가 불러도 나한테도 거절할 거야. 만약 온다고 해도 내내 다들 어색할 거야. 글쎄, 꼭 그렇진 않을걸? 너 아직도 못 믿겠어? 지금 당장 전화해봐. 이 팀장님 나오게 할 수 있으면 내가 진 거야.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좋아, 이거 네가 한 말이야. 아니야, 잠깐만. 여보세요? 이 팀장님, 우리 지금 동물원 입구에 있어요. 박 팀장이 오늘 당직이라고 하던데요? 내가 오늘 쉬는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오실래요? 아, 좋아요. 와, 좋아. 기다릴게요. 박 팀장, 내가 성공했어요. 이 팀장님은 어떻게 됐냐고. 곧 오신대요. 저녁 싸줘서 고마워요. 하하하하. 박민수, 이렇게 꾸민 모습 처음 본다. 조금 어색하네?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이 팀장. 이 팀장, 드디어 오셨네요. 우리 팀 이제 다 모였네. 이 팀장, 판다 아직 못 보셨죠? 우리 같이 판다 보러 가요. 아, 좋아요. 박 팀장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박 팀장님. 제발 좀. 어머님, 무슨 일이신지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제 책임 범위 안에서라면 꼭 도와드릴게요. 꼭 도와드릴게요. 뉴스에서 봤어요, 박 팀장님. 사건 정말 잘 푼다고 들었어요. 저희 딸이 10년 전에 살해당했어요. 아직 범인은 못 잡았어요. 제발 범인 좀 찾아주세요. 우리 딸한테 꼭 정의를 찾아주세요. 10년 전 사건이네. 아직도 미해결 사건이겠지. 제가 있잖아요. 범인은 꼭 잡아낼게요. 찾았어요. 진짜 그런 사건 있었어요. 할매상, 류숙진 분살 사건. 어르신,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저희가 바로 이 사건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어르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르신. 이게 우리 책임입니다. 저희 형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꼭 최선을 다해 이 사건을 조사하고 범인을 잡겠습니다. 네네. 정말 고마워요. 소영아, 같이 나가죠. 와, 또 할 일이 생겼네. 이 팀장, 빨리 팀에 보고 올리세요. 우리 이 사건 다시 조사하자. 그래, 내가 직접 다녀올게. 너희는 먼저 이 사건 좀 파악해봐.
이따가 내가 회의 열게. 네. 여기 봐. 이쪽도 봐. 윗선에서 우리 팀에게 사건 다시 조사하라고 허락했어.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딱 3일이야. 시간도 없고 할 일도 많으니까 며칠은 야근해야 할 거야. 박 팀장, 힘내세요. 저는 팀장님이 꼭 범인을 잡을 거라고 믿어요. 민호야, 말해봐. 유숙진은 단시 31살이었고 미혼이었어요. 97년 8월 13일에 사건이 발생했어요. 사고 직후 가족이 바로 신고했어요. 나중에 방충구 화매로 쓰레기 더미에서 시신 파편을 발견했어요. 지문이나 DNA 같은 거 수집된 게 있어? 있어요. 두 번째로 시신을 버린 곳에서 여행 가방에서 지문이 나왔어요. 그때 도시 전체 사람들의 지문을 다 대조했는데도 그래도 범인은 못 찾았어요. 그때 근처에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범인을 잡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박 팀장님이 보시기엔 범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내가 보기엔 범인은 아주 평범한 남자일 것 같아. 전과도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었어. 이렇게 보면 범인을 잡으려면 정말 쉽지 않겠네. 박민수야, 만약 네가 이 사건을 해결하면 진짜 기적이야. 아니야. 내가 실마리를 찾았어. 아니지. 내 생각엔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 이렇게 빨리? 박민수, 뭐 알아냈어? 팀장님, 빨리 얘기해줘요. 자료에 보면 유숙진은 친구도 안 사귀고 연애도 안 했어. 아무런 취미도 없고 매일 출근하고 퇴근만 했대. 하지만 사람이 취미가 하나도 없다고 말도 안 돼. 매일 일만 하고 사람이 기계는 아니잖아. 가끔은 스트레스도 풀 필요가 있잖아. 근데 유숙진은 아무 취미도 없다는 게 이게 진짜 수상해. 유숙진은 뭔가 분명히 있을 거야. 남들이 모르는 취미가 있을 거야. 이걸 파고들면 이 사건 뭔가 달라질 수도 있겠어. 팀장님, 서류 하나만 보고 이렇게 많은 실마리를 찾다니 진짜 대박이에요. 팀장님, 밑에서 일할 수 있어서 저한텐 평생 영광이에요. 알았어. 그만 좀 해. 사료에 보면 유숙진은 매일 퇴근하고 공원에 들렀다고 해. 그 공원에 뭔가 끌리는 게 있을 거야. 우리 각자 움직이자. 박민수랑 같이 할게. 가자. 가자. 박민수, 혹시 이 공원에 류숙진이 꼭 와야만 하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10년 전에 월수공원 입장료는 딱 2,000원이었어. 근데 류숙진은 매일 퇴근하고 꼭 왔어. 한 달에 얼마나 썼을까? 그러니까 여기엔 분명 끌리는 게 있을 거야. 알겠어. 이제 이해했어. 전화할게. 공원 쪽 사람들에게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할게. 뭐든 물어보세요. 아는 건 다 말씀드릴게요. 말할 수 있는 건 다 말씀드릴게요. 저 이 공원에서 16년이나 일하고 있어요. 저기요,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이 공원에서 97년에 혹시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 같은 거 있었나요? 제가 찾는 건 진짜 특별한 행사요. 있었어요. 그때 하나 있었는데요. 조금 생소한 연극 공연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두 여자가 사랑하는 이야기였어요. 좀 추상적이었어요. 나도 생각했어. 우리 같은 생각이었네. 레즈비언이네. 맞아. 류숙진은 레즈비언이야. 그래서 그녀가 매일 공원에 오는 이유였던 거야. 가자. 당시 극단을 찾으러 가자. 잘 조사해보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가자. 연극 배우들 얘기로는 그날 류숙진이 기차역에 가서 극단 사람들을 배웅하러 간 거야. 근데 9시까지 기다렸는데 기차가 출발했어. 류숙진은 끝내 안 나타났어. 그날 비도 많이 내렸어. 내 생각엔 류숙진은 퇴근하고 9시 전에 기차역에 가는 길에 그 시간대에 납치당한 것 같아. 납치당했어. 병원에서 기차역까지 차로 1시간 넘게 걸려 아마 범인은 택시기사일 확률이 높아. 이 팀장, 박 팀장. 아침 시간밖에 안 됐는데 단서를 이렇게 많이 찾다니 진짜 대단해요. 역시 남녀가 같이 일하니까 일이 하나도 안 힘드네요. 아, 네네네. 박 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택시기사가 한 것 같아요. 먼저 류 의사를 집에 데려가서 감금하고 성폭행하고 괴롭힌 다음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거예요.
저는 아직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만약 택시기사라면 더 매력적인 여자에게 범행을 저질렀을 거예요. 유숙진 의사는 옷차림이 남자 스타일이었어요. 정상적인 남자라면 절대 성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그날 비도 많이 오고 길도 많이 막혔으니까 유 의사가 배웅하러 가려고 먼저 택시에서 내렸을 수도 있잖아요. 오토바이로 갈아탔을 수도 있지? 분석이 합리적이야. 똑똑하네. 박 팀장 덕분이에요. 벌써 늦었네. 먼저 들어가서 쉬세요. 나는 남아서 기록 좀 더 볼게요. 다른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지 한 번 더 살펴봐야겠다.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저도 같이 남을게요. 가자. 나 그냥 있지 못해. 내가 같이 있어줄게. 이 사진 봐봐. 여기 사진 속에 뼈가 가로로 잘린 면이 보여. 그리고 오른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네. 범인은 왼손잡이야. 나도 한번 볼게. 민수야, 네 눈 확실히 우리랑 다르네. 네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는 못 보는 거야. 아무튼 범인은 분명히 왼손잡이야. 내일 1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를 찾아서 10년 전에 있었던 범죄 상황을 한번 재현해보자. 너라면 틀릴 리 없어. 가자. 양형님, 안녕. 잠깐 물어볼게요. 여기서 기차역까지 가는 지름길 있어요? 있긴 한데 차로는 못 가요. 오토바이만 가능해. 형님, 지름길 한번 같이 가보죠. 걱정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를 잘 찾으셨어요. 해남시에서 길은 제가 다 깨고 있습니다. 가자. 좋아, 가자. 민수야, 네가 말하는 게 그날 밤 류숙진 씨가 빨리 가려고 이 지름길을 선택했다는 거지? 맞아. 그날 밤 교통이 막혀서 류 의사는 작별 인사를 놓칠까봐 그래서 비를 맞으며 이 지름길을 걸었다. 양 형님, 이 길은 주로 누가 다녀요? 앞에 있는 이 길이 황토촌이야. 여기 마을 사람들만 자주 다녀. 이 마을을 지나서 기차역까지 가면 시간을 절반이나 아낄 수 있어. 저 바로 가자. 황토촌으로 데려가죠. 좋아요. 문제 없어요. 이 팀장, 팀에 바로 연락해. 사람 보내달라고 해. 황토촌 모든 주민들 지문 대조해. 범인은 바로 황토촌에 있어. 네, 바로 전화할게. 여보세요? 저쪽에 왼손잡이 있네. 멀어서 잘 안 보여. 역시 수상하다. 형사팀에 연락해. 용의자 발견했어. 산 봉쇄하고 바로 잡아. 네, 진짜로 범인인 거야? 이게 뭐야? 하루 만에 용의자를 딱 잡아냈네. 이거 진짜 대박이다. 멍하니 뭐해? 쫓아. 너희들 따라와. 시장님,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박민수가 하루 만에 10년 묵은 미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박민수는 확실히 남다르다. 과감하게 추리하고 신중하게 검증한다. 그의 수사 실력은 완전 신의 경지야. 이재현 씨, 좋은 소식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네, 사위가 개인용품 혼자 신청이 승인됐어. 요즘 다들 부러워하고 있어. 네가 안목이 좋다고들 하더라. 별로 부러워할 일도 없어. 다 우리 아이가 자기 힘으로 해낸 거야. 미리 축하해. 앞으로는 이재현 부도지사라고 불러야지. 별 말씀을요. 다음엔 제가 류 선배께 밥 한번 대접할게요. 좋아요. 그럼 우리 다음에 봐요. 이번 일의 절반은 박민수 덕분이야. 이 결혼은 말이지. 절대 이혼하면 안 돼. 민수, 이거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고마워. 수진. 오늘 아직 시간 많으니까 우리 이혼하러 가자. 뭐? 알겠어. 가자. 뭐라고? 박민수랑 이수진이 구청에 가서 이혼했다고? 류원상 바로 사람 데리고 가서 그들 막아. 절대 이혼하게 두지 마. 나도 바로 갈게. 이 팀장, 이제부터는 우리 각자 잘 지내. 여보세요, 소영아. 박 팀장, 할 말 있어요. 잠깐 와줄 수 있어요? 네, 바로 갈게요. 아빠, 수진아, 집에 가자. 소영아, 무슨 일이야? 박 팀장, 박 팀장님이랑 이 팀장님, 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왜 얘기로 해결 못해요? 굳이 이혼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미 이혼했어. 나랑 그녀는 원래부터 감정이 없었어. 내가 이씨 집안을 떠날 때 아무도 나한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나중에 내가 처음 일 시작할 때 나를 정말 많이 챙겨준 사람이 있었어. 저녁마다 밥도 자주 해줬어. 예전에 나 큰 소리 쳤지. 10일 안에 사건 푼다고 아무도 안 믿었어. 그 사람만이 내 곁에 있어줬고 응원해줬어. 박 팀장, 혹시 알고 계세요? 이혼하셨으니까 해남에서는 더 이상 자리 잡기 힘들 거예요. 알아. 그래서 지금 사직서 쓰려고 해. 다른 데로 가볼 생각이야. 민수야, 우리 집은 안경에 있어. 나랑 같이 안경에 갈래? 나 아빠, 여기 웬일이야? 내가 좀 타이밍이 안 맞게 온 것 같네. 지금 오기에 좀 아닌 것 같아. 해남에 형사팀 천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한번 와봤어.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서 온 거야.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안경도 도지사이고 박소영의 아빠입니다. 도지사님, 안녕하세요. 민수야. 좋아. 나중에 소영이랑 결혼하면 애들도 박씨성을 쓸 거야. 아빠. 민수야, 내가 좀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야. 나는 박준호야. 내게는 소영이 하나뿐인 딸이야. 그러니까 만약 네가 박씨 집안에 들어오는 게 괜찮다면 오늘 저녁에 소영이랑 약혼하자. 내 아들처럼 챙겨줄게. 저는 신경 안 써요. 당연히 괜찮아요. 도지사님만 괜찮으시면 나중에 도지사님 잘 챙길게요. 좋아. 지금 안경에 가자. 내가 할아버지 뵈러 데려갈게.